고전소설은 기본적으로 얘들아 뭐 때문에 애들이 어려워하냐면 사람 이름이 맨날 바뀌어. 그래가지고 이 호칭이 누가 누군지를 몰라. 예를 들어 볼게. 어떤 남자애가 한림이란 남자애가 있었어. 근데 이 한림이란 남자 이름 이쁘지? 남자 이름 같지 않고 여자 이름 같지? 한림이란 남자애가 어떤 여자애를 되게 좋아했어. 이렇게 하면 애들이 진짜 남자 이름인지 알아. 이거 그냥 벼슬 이름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림이라는 말은 벼슬 이름이지 사람 이름이 아니야. 셋말 이해돼? 그러니까 인물 간의 관계 파악을 할 때 얘가 누군지를 파악을 못 하잖아? 그러면 내용 파악이 전혀 안 돼. 그럼 여러분들이 왜 인물 간의 관계 파악을 못 하냐면 호칭을 부르는 용어가 익숙하지가 않은 거야. 얘들아 물어볼게. 니네 재상이라는 말 써? 안 쓰지. 국회의원이라는 말은 쓰니? 쓰지. 그러니까 우리가 국회의원이라는 말은 일상적으로 많이 듣는데 재상이라는 말은 못 듣잖아. 옛날 재상이 지금 국회의원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호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때? 낯설어서 일단 첫 번째로 어렵게 느끼는 거야. 그런데 이걸 외울 필요는 없고 고전수를 읽다 보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니까 걱정하지 말고 한 개씩 해나가면 된다. 오늘 우리 꼬맹이들이 나만 기분이 좋은 거 이렇게 화가 잔뜩 났을까? 그래서 고호칭을 지금 왼쪽에 1페이지 왼쪽 부분에 쫙 정리를 해놓은 거야. 그래서 그걸 나중에 한번 읽어보면 되는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임금을 어떻게 불러? 천자, 만승, 성상, 상, 황상, 황제. 이게 다 임금 얘기하는 거야. 내 말 이해돼 얘들아? 그리고 임금이 지를 낮추어 부를 때는 어떻게? 과인이 이렇게 얘기해. 지미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래서 밑에 보면 뭐 제왕, 연왕, 초왕, 위왕, 제후 이게 뭐냐 황제 아래 여러 나라 왕들을 부를 때 쓰는 말. 왕비를 뭐라고도 불러? 중전이라고도 부르고 국모라고도 부르고 왕후라고도 불러. 공주는 공주라고도 부르지만 옹주라고도 불러. 왕자는 세자라고도 부르지만 태자라고도 불러. 부마는 임금의 사위를 부마라고 하는 거야. 벼슬이 없는 남자는 선비라고도 하고 유생이라고도 하고 처사라고도 하고 생이라고도 해. 그 다음 벼슬이 있는 남자는 일단 문가는 글자를 쓰는 사람들이잖아. 이런 사람들은 정승, 대감, 영감, 승상, 재상, 판서, 군수, 태수, 상서, 진사. 보여 얘들아? 이걸 외워? 아니. 이게 바로 벼슬 이름이라는 것만 눈으로 봐놓으면 돼. 내 말 이해돼?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읽다 보면 아주 익숙해져. 내 말 이해돼요? 그 다음 줄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얘들아? 한림이라는 말도 보이지? 보여 안 보여? 그지? 이거 다 벼슬 이름이야. 그 다음에 아빠가 잘 나가.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총리 정도 돼. 그럼 뭐라 그래? 정승, 승상, 재상, 상공, 판서 이렇게 얘기하면 돼. 그럼 물어보자. 쌤 보자 얘들아. 예를 들어서 뭐 김재상이 이런 거야.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나이는 40 넘어간 거야. 걔는. 이해돼요 여러분? 좀 나이가 있는 거야. 그럼 한림이라고 하면 어떨까? 좀 젊은 애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알면 좋은데 그거는 그제 필요는 없고 나이를 묻진 않으니까. 그래서 밑에 선생님이 좀 혹시 몰라 써놨어. 젊은 남자는 학사나 한림이 많아요. 그래서 한림이라는 말이 나오면 아 이게 젊은 애구나. 이렇게 눈치 까면 돼. 이해돼요 여러분? 그 다음 문관만 있는 게 아니라 무관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관은 얘들아 장군 이건 알지? 장군 이건 알지? 그럼 장군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원수. 이 원수는 얘들아 내가 죽이고 싶은 그 원수가 아니고 장군을 부르는 말이야. 원수 중에 대빵 대원수. 이해돼 얘들아? 전라도의 대빵 도원수. 대빵 중에 대빵 대장.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장군 이런 말 쓰는 거야. 이걸 구분할 필요는 없어. 알겠지 얘들아? 그러니까 아 이게 장수 이름이구나. 벼슬 이름이구나. 그 다음에 자신을 낮춰 부를 때 소신 또는 신이 이렇게 하고 상대를 높여 부를 때는 공이라는 말을 붙여. 예를 들면 선생님이 최씨거든? 그럼 선생님을 높여 부르고 싶으면 여러분이 나한테 뭐라고 불러? 최공 이렇게 부르는 거야. 알겠지? 높여 부르는 거야 그게. 왜 웃겨? 좋아서? 자, 그 다음에 여자 호칭을 좀 알면 좋아. 여자는 젊은 여자는 낭자야 낭자. 알겠지? 일단 낭자 나오면 얘는 결혼 안 했다고 봐도 돼. 이해됐지? 그 다음에 소저. 소저가 지가 자신을 낮출 때 여자가. 이해됐지 얘들아? 그럼 물어볼까 얘들아? 소저는 여자잖아. 그럼 남자 어린애는 뭐라고 부를까? 자기를 낮출 때 소자. 소자는 이러면 아 얘 남자구나. 눈치 까도 돼. 물론 성별을 물어보는 문제는 안 나와. 이 지문에 남자와 여자의 출연 비율은 이런 거 안 나와. 안 나오는데 이렇다고. 그다음 결혼한 여자는 뭐라고 불러? 부인.
그 다음에 옥황상제 시중근에 얘는 가끔 나오는데 선관 선농이라고 하는데 이거 참고로 보면 돼. 근데 이거를 얘들아 쌤이 왜 가르쳐 주냐 하면 자 쌤 봐봐 얘들아 이런 호칭들이 읽다 보면 계속 나오거든. 자 뒤로 넘겨가지고 몇 페이지를 먼저 펴보냐 하면 2페이지를 펴봐. 2페이지에 인물 간의 관계 파악하는 첫 번째 박스 보이지? 홍길동전 보여 얘들아? 자 이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 거기 승상이 보여 얘들아? 그럼 물어보자 얘들아. 이름이 승상이 아니야 얘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결과적으로 벼슬이 승상인 거야. 그러니까 승상이 이렇게 돼 있지. 선생님 보자. 자, 인물 간의 관계 파악하는 거 알려줄게 지금부터. 그 밑에 있는 거 보는 거 아니에요. 잘 들어야 돼. 고전소설은 제일 중요한 게 인물 간의 관계 파악이야. 그게 나중에 모의고사 볼 때 선생님이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긴 할 건데 일단 내 말을 집중해서 잘 들어봐.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서 그래. 이게 안 되면 내용 파악을 못 해. 알겠지? 잘 들어봐. 그럼 이름이 똑같은 사람인데 계속 바뀐다는 거지. 얘들아 선생님을 너희들은 뭐라고 불러? 선생이라고 부르지. 근데 내가 집에 가면 우리 애들이 뭐라고 불러? 아빠라고 부르지. 우리 집사람은 나를 뭐라고 부르겠니? 남편이라고 부르겠지. 이제 무슨 말인지 얘가 야 나는 가만히 있는데 부르는 호칭이 바뀐단 말이야. 대상에 따라서. 내 말 무슨 말인지 얘가? 그러면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표시하면서 읽어야지 안 헷갈릴 거 아니야. 그래서 선생님이 개발한 게 뭐냐면 이거 선생님이 개발한 거예요. 알파벳으로 바꾸는 거야. ABC로 바꾼다고. 이해돼? 그래서 거기 한번 해볼게 얘들아. 승상에다가 A라고 써봐. 예쁘게 하지 말고 나중에 선생님 이거 또 주세요 그럼 또 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그냥 굵직굵직하게 써. 괜찮으니까 연습하는 거야. A가 길동에 뭐를 불러? 길동에 뭐는 뭐라고 쓸까? B라고 쓰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A가 B를 불러 가까이 앉으라 하여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왈 이렇게 나오지. 여기서 왈은 얘들아 개가 아니야 얘들아. 가끔가다 강아지인가요? 뭐 이런 거 물어보야 되는데 말하기를 이런 뜻이야 얘들아. 쓰지 말고 보리마. 보리미처럼 또 착한 애들 또 써버린다고. 쓰면 안 돼. 쓰려는 느낌이 살짝 들었었어. 내 너를 잊지 못하면 길동이 나간 후에 길동 뭐라고 쓸까? C라고 쓰는 거야. 길동이 나간 후에 소식이 돈절하여 사생존망을 모르니 내 마음이 이각건을 네 마음이야 측량하겠느냐. C는 녹록한 인물이 아니라 만일 살아있으면 B를 저버릴 바 없으리라. 부디 몸을 가볍게 버리지 말고 안보하여 좋게 지내라. A가 황천에 돌아가도 눈을 감지 못할 거야 하고 뒤지니. 이제 이해됐지? 죽었어? 부인이 기절했지? 그럼 부인은 누구야? 여기서 B라고 얘기하는 순간 좆되는 거야. 내 말 이해되지? 이 부인은 진짜 부인이야. 내 말 이해돼? 그러면 얘가 B가 아니라 뭐야 얘는? D야 D.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요걸 찾는 연습을 하는 거야 고전소설은. 응? 뭔 말인지 알아듣어요? 그럼 요게 뭐라고 일단 D라고 쓰는 거야 D. D가 기절하니 좌우다 망극하여 곡성이 진동하더라. 기련이 뭐라고 쓸까 얘들아? 기련 처음 봤지? 길동이 형이야. E라고 쓰는 거야 E. 자 그러니까 A부터 지금 누구 나왔어? A, B, C, D, E까지 일단 5명 등장한 거야. 벌써 여기서. 그러니까 고전소설은 골 때리는 게 사람이 너무 많이 나와. 내 말 이해돼? 그런데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 봐야 돼. 되게 웃긴 게 뭐냐면 15줄까지는 계속 나오거든. 근데 그 뒤는 계속 같은 애가 나와. 그래서 15줄까지만 인물관계를 알파벳으로 매겨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똑같은 놈이 나오니까 계속 반복돼서 읽기가 훨씬 쉬워져. 쌤말 이해돼? 요 훈련을 하는 거야 고전소설은. 요걸 선생님이 실제 기출문제를 가지고 한번 보여줘 볼게. 알았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얘들아? 여기까지 알겠니 얘들아? 알아듣겠니 얘들아? 자 그럼 연습 한번 해보자. 뒤로 쭉 넘겨가지고 너희들이 풀었던 최척전 가지고 한번 해보자. 춘향전은 인물이 춘향이하고 몽룡이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할 게 없어. 몇 페이지야? 이거 페이지가 잘못돼가지고 선생님은 모르겠네. 그 최척전 끝에서 두 번째 지문 쳤어? 본래를 마친 후 써있는 거 찾았어 얘들아? 이거 푸느라고 고생했지? 이게 2023년 수능 지문이야. 요게 2023 수능 지문이야. 2023 수능 기출. 속으로 화냈지? 나 1학년이야. 1학년인데 벌써 이런 걸 풀라니. 다 풀 수 있어. 내 말 이해돼 얘들아? 다 풀 수 있어 얘들아? 자 읽어볼게. 한번 봐봐. 본래를 맞춘 후 최척에다 뭐 쓸 거야? A. 아내와 함께. 아내 뭐라고 쓸 거야?
B. 장모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오며 하인들이 기뻐했다. 얘들아, 하인하고 장모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신경 안 써도 돼. 막 하인 1, 하인 2 이런 거 하면 얘들아 Z까지 가야 돼. 알겠지? 거기까지 가면 너무 힘들어. 내 말 이해되지? 그러니까 일단 딱 봤을 때 요 새끼들이 중요한 거 같잖아. 그럼 요 놈들만 잡아가는 거야. 알겠지? 그럼 A가 누구야? 최석. B는 누구야? 아내. 맞지 얘들아? 최석 아내야. 대성에 오르니 진석들이 축하하여 온수밤에 기쁨 넘쳐 이들을 기리는 소리 사방에 이웃으로 퍼졌어요. 시집을 온 누구는? B는. 이제 알겠어 얘들아? 아내가 뭘로 둔갑? 오경으로 둔갑한 거야. 이제 알겠니 얘들아? 그럼 아내 이름이 뭐야? 오경인 거야. 여러분들은 독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같은 말이라는 걸 이렇게 인지할 수 있는 거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오경이 소매를 걷고 머리를 빗어 올린 채 손수물을 깃고 절구질을 하며 시아버지를 뽕양 남편 A를 대할 때 효와 정성을 다해요.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윗사람을 받들고 아랫사람을 대할 때 성의와 예의를 갖췄어요. 이웃사람들이 이를 듣고 모두 양홍의 처나 포선의 아내도 이보다 낫진 않을 거라고 칭찬했어요. B짱. A가 결혼한 후에 구하는 것이 뜻대로 되어 재산이 점차 넉넉히 불었으나 다만 일찍이 자식이 없는 것이 걱정. A, B는 후사를 염려히 매일 초하루가 되면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만복사 연례 부처께 기도. 주여. 부처구나. 다음날 가보년 정월 초하루에 만복사에 올라 기도하는데 이날 장육금불이 B의 꿈에 나타나 말합니다. 나는 씨다. 나는 씨다. 그럼 얘들아 장육금불도 뭐야? 씨인 거야. 나는 씨다. AB 정성이 가상에 기이한 산에 D를 점지해 주니 때어놓으면 반드시 득이한 징표가 있을 거야. B가 그달로 바로 잉태. 내가 볼 땐 예수죠. 예수님이 이렇게 잉태하셨어요. 웃자고 한 소리예요. 또 여기 또 기독교 또 화나고 막 그러면 안 돼. 웃자고 한 소리인데 감히 우리 종교를 이거 아니에요. 알겠죠 여러분? 웃자고 한 소리예요. 선생님도 옛날에 가끔 잠깐 천주교 다녔었어요. 성당 가가지고 이렇게 미사도 드리고 했었던 잠깐의 기억이 있어요. 교회도 갔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 날. 그때 가면 뭐 줘요? 먹을 거 주죠? 그래서 갔었어요. 어렸을 때. 어린 마음. 옛날에 어렸을 때 새벽송 알아? 지금도 하니 그거? 지금 안. 옛날엔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새벽송이라고 그 교회 신자들 있잖아. 그분들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노래를 불러 저녁에 고요한 밤 지들이 졸라 시끄럽게 만들면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노래 부르면 신자 아저씨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아유 잘 오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미리 준비해놨던 뭐 초코파이도 주고 과자도 주고 그러면 그걸 이렇게 보따리에다 담아가지고 가서 교회 가서 나눠 먹는단 말이야. 근데 그걸 선생님이 중학교 1학년 때 봐버린 거야. 새벽성을 돌면 과제가 생긴다는 걸. 혼자 돌았지. 혼자 돌고 고요한 밤 가고 혼자 부르면 문을 열고 나오는 거예요. 왜 너는 혼자 왔니? 네 제가 길을 잃었어요. 뭐 이러면서 이렇게 가지고 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혼자 먹고. 우리 준서 감기 몸살 걸려가지고 저렇게 자네. 환장하겠네. 준서야 괜찮아 아파서 그러는데 괜찮아. 준서야 우리 잠깐 일어날까? 저기 뒤에 가가지고 갔다 와봐. 괜찮아. 괜찮아. 기도하고 있었어. 오케이. 진짜 준서가 이렇게 뒤에서 보면 되게 예의 바른 학생인 게 뭐냐면 절대 선생님 앞에서 존다는 태를 안 내고 졸아요. 그 존다는 태는 안 내는데 졸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파요. 준서야 잠깐만 일어나봐. 괜찮아. 저기 뒤에 가서 우리 준서 마음 충분히 이해돼. 그렇지. 알아. 내가 너한테 언제 잤다고 그랬어. 졸았다 그랬지. 괜찮아 준서야. 오케이. 그렇지. 준서 씩씩해요. 저기 준서야. 그렇지. 우리 거기 서 있다가 조금 힘들면 거기 뒤에 책상 있지 준서야. 그렇지. 거기 좀 걸쳐 앉아도 돼? 알았지? 오케이. 선생님이 잘 보이고 싶어서 그랬나 봐. 우리 준서 서 있으니까 듬직해. 듬직해. 우리 준서가 이렇게 학원 탁 지켜주는 그거 있지. 왜 나이트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못된 애들 못 들어오게 이렇게 탁 문 앞에서 이렇게 서 있는 아저씨들 있잖아. 그것도 듬직해. 까먹었네. 그래서 교회 갔던 적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절대 종교욕하는 거 아니에요. 자, 갑니다. 어디까지 나왔어요? D까지 나왔죠? 자, D까지 나왔습니다.
D를 점지해주니 태어나면 반드시 징표가 있을 거야. 오경은 바로 잉태에 10달 뒤에 D를 낳았는데 B가 잉태에 D를 낳았죠. 어린아이의 손바닥만한 붉은 점이 있었어요. 이걸 A는 뭐라고 불렀다? D라고 불렀다고요. 이제 이해됩니까 여러분? 그럼 이제부터는 얘들아 A, B, C, D 이야기가 계속 뭐 되는 거야? 반복되는 거야. 자 이제 인물 간의 관계 정리했지. 얘들아 쌤 보자. A하고 누구랑 결혼했어? B랑 결혼했지. 그래서 누구 낳았어? D 낳았지. 이제 이해됐지? 자 이제부터 반복되는 거 봐봐. A는 비리를 잘 불었는데 매양 꽃피는 아침과 뜬 달이 아니라 달뜬이군요. 달뜬 밤이 되면 비 곁에서 비리를 불곤 했어요. 일찍이 날씨가 맑은 어느 봄날 밤 어둠이 깊어갈 무렵 미풍이 잠깐 일며 밝은 달이 환하게 비쳤는데 바람에 날리던 꽃잎이 옷에 떨어지고 그윽한 향기가 코끝에 스쳤어요. 이에 A와 B가 술을 따라 마신 후 침상에 기대 비리를 부니 그 여움이 하늘을 거리며 퍼져갔어요. B가 침묵하다 말했어요. 저는 평소 여인이 씹는 것을 좋지 않게 여겼어요. 그런데 이처럼 맑은 정경을 대하니 참을 수가 없어요. B는 마침내 절구 한수를 읊었어요. 시 읊었단 얘기예요. 왕자진이 비리를 부니 달도 내려와 들어야 하는데 나처럼 푸른 하늘에 이슬이 서늘하네. 선생님 왜 이렇게 읽어? 여자니까. 지금 선생님이 연극하고 있는 거야 지금. 하늘하네 때마침 날아가는 푸른 난새 함께 타고서도 함께하는 우리 가득히 뽕도 가득히 찰 수 없네.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A가 밑줄 애초에 자기 아내가 이리 시를 잘 읊는 줄 모르고 있었던 터라 놀라 감탄하였다. 그럼 얘들아 애초에 동그라미 치고 별표 쳐봐. 그럼 얘는 알았던 거야 몰랐던 거야? 몰랐던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19번의 정답이 3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고전소설은 꼼꼼하게 잘 읽나? 요런 걸 테스트해. 그러니까 물어보자 얘들아. 쌤 봐봐. 애초에 시를 잘 졌는지 못 졌는지 알고 모르고가 솔직히 내용에서 별로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하지. 그래서 고전소설은 잘 읽는지를 테스트하는 시험이거든. 그래가지고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 있잖아. 또는 생뚱맞은 얘기들이 나왔을 때 그 부분을 잘 읽었는지를 반드시 선택지로 만들어. 그래서 내가 선생님도 여러분들한테 밑줄 치고 별표 치라고 한 거야.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선생님 봐봐. 어떤 한 남자가 눈물을 흘리며 아파트 옥상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어. 그의 손에는 슬픔의 편지 한 장이 쥐어져 있었지. 그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을 떨구며 이 옥상에 도착한 거야. 그리고 나서 옥상 난간에 기대어 서면서 무언가 모든 걸 잃어버린 듯한 표정으로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어. 그리고 하늘을 날았어. 그는 슈퍼맨이었어. 얘들아 물어볼게. 뭐가 나올까? 슈퍼맨이었어가 나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예상할 때 걔가 뭐 할 것 같아요? 아파트 난간에서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잖아. 아 전혀 예상을 안 했어? 뭐 이런 비인간적인 것들이 다 있지? 그렇게 예상을 하잖아. 그럼 우리는 그렇게 읽기 때문에 앞에 뭐가 씌이냐면 선생님 보세요. 앞에 뭐가 씌이냐면 선입견이라는 게 씌워져. 그러면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해. 그럼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봐, 보이는 대로 봐. 보고 싶은 대로 보게 돼 있어. 그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걸 출제자는 기가 막히게 알고 있어. 그걸 무조건 써먹어. 쌤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얘들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 반드시 체크해가지고 여러분 걸로 뭐 해야 돼? 만들어야 돼 윤채야. 우리 윤채도 어디 갔다 왔어요? 1번? 캐나다? 멀리 갔다 오면 안 되는데. 갔다 오긴 한 거지? 자, 기지개 한번 켜고 뒤에 지금 건강한 청년 2명이 서 있어가지고 네 자리가 없다 지금. 그러니까 잠깐만. 그래 준서야 괜찮아. 들어오세요. 오케이 양보한대요. 준서야 안 해? 아니야? 왜? 괜찮아. 준서야 들어오고 싶어 언제 들어와도 돼. 아니 내 눈치 보는 거 아니고. 그리고 나 준서 말 100% 신뢰해. 네가 만약에 안 졸았으면 안 좋은 거지. 근데 선생님이 잘못 본 걸 수 있는 거야. 그치? 그럼 이해해줘서 고마워. 이게 대빵 중요한 거야. 내 말 이해되지? 이게 선입견 금지라는 말이 얘들아 들었던 친구들은 모르는 척하고 한 번만 더 들어봐. 선입견 금지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들었던 친구들은 모르는 척하고 한 번만 더 들어봐. 알았지 윤교야? 너 들었던 얘기야. 자 들었던 얘기지만 모르는 척 해봐. 아빠랑 아들이 야구 경기를 보러 주말에 야구 경기장을 가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너무 큰 교통사고가 나서 아빠는 그 자리에 즉사하고
아들은 그래도 목숨이 좀 위태로운 거야. 그래서 응급실로 실려간 거야. 되게 이제 촉박한 거야. 막 삶과 죽음을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런데 저쪽에서 의사가 달려오면서 비켜! 내 아들이야! 그러는 거야. 이 의사는 누굴까? 말하지 말고. 누굴까? 엄마야. 자, 여기 봐봐. 이때 순간적으로 애들이 어떤 색안경을 끼냐면 아까 아빠 죽었다며. 아빠 죽었는데 저쪽에서 의사가 달려오잖아? 그럼 애들이 뭐라고 생각하면 아까 아빠 죽었다며. 물어볼게. 의사는 남자만 있는 게 아니야. 누구도 있어? 여자도 있어. 자,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잘 들어야 돼. 우리는 머릿속에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 의사는 남자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 그래가지고 여의사라는 말은 있어도 남의사라는 말은 안 써. 이제 남의사 들어봐서 남의사? 야, 거기 가보니까 야, 병원에 남의사 많더라. 이런 말 못 들어봤지? 여의사는 되게 자연스럽지? 남의사는 없어. 니네 간호사 하면 남자가 떠올라, 여자가 떠올라? 여자가 떠올라. 근데 사실은 간호사 중에 남자 있어, 없어? 있어요. 있잖아. 솔직히 간호사라는 직업은 남자가 더 어울리는 직업 아니냐? 몸 불편하신 분들 도와드리려면 힘이 좀 세야 될 거 아니야. 여자들은 좀 힘이 약하잖아. 맞아 안 맞아? 그지? 남자들이 막 들었다 놨다 해야지 여자가 막 들었다 놨다 할 수는 없잖아. 그지? 하여튼 그런 식의 선입견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아주 기가 막힐 정도로 교묘하게 선택지에 이용하는 거야. 셋말 이해돼? 그래서 고전소설은 왜 틀리냐 하면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꼼꼼하게 읽지 못해 틀리는 거야. 그리고 보고 싶은 대로 봐, 보이는 대로 봐?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야. 선생님 봐봐. 내 말 잘 들어야 돼. 자, 지금부터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걸 고치려고 하는 거에 들어봐. 요건 조금 문제가 어려워서 답이 두 개니까 잘 들어야 돼. 집중해서. 사과나무에 사과가 50개가 열려 있어. 자, 머릿속으로 지금 계산하고 있지? 철수가 와가 10개를 땄어. 영희가 와서 5개를 땄어. 자, 계산하고 있지? 그러면 그 다음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 따갔어. 자, 그럼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몇 개 남았을까? 그렇지. 저렇게 답이 나와야 돼. 왜 두 개인지 지금도 생각하는 애들이 있어. 내가 아까 답이 두 개니까 잘 들으라고 했잖아. 내가 아까 답이 두 개니까 잘 들으라고 했지 않니? 자, 이건 뭐랑 똑같냐면 얘들아, 영희 엄마 있지? 영희 엄마. 영희 엄마 알지? 영희 엄마. 영희 엄마 딸 이름이 뭘까? 영희야. 이거랑 똑같은 거야. 아, 건우 이해가 안 돼. 그렇지. 여러 명 있을 수 있는데 난 영희 엄마 딸 이름이 뭔지 물어봤으니까 영희라고만 얘기한 것뿐인데 그걸 논리적으로 따지면서 다른 애도 있을 수 있지 않냐. 영숙이도 있고 영자도 있고 있을 수 있지 않냐. 그 따위로 문제 내면 쓰레기다. 뭐 이렇게 따져주면 나는 시발 할 말이 없겠지. 수업이 안 되겠지. 짜증이 확 밀려오겠지. 그럼 널 자르겠지. 꺼져.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은 건우야 맞아. 좋은 질문이야. 근데 문제를 내는 사람들은 잘 들어봐. 요런 식으로 아유 아연아 아연아 저 소은아 친구 때리면 안 돼요. 옛날 버릇 나오고 그러면 안 돼. 손 씻은 지 얼마나 됐다고 또 그래. 그러지 마. 어디까지 얘기했어? 까먹었잖아. 영희 엄마. 아니 영희 엄마 얘기한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진정해. 내 가슴이 지금 뛰고 있어. 무슨 얘기했어? 그런 걸 가지고 문제를 냈나? 그렇지. 그래서 꼼꼼하게 읽을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보이는 대로 보는 게 아니라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봐야 돼? 보이는 대로 봐야 돼. 보이는 대로.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걸 아주 교묘하게 이용한다고. 어떤 느낌인지 이해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걸 이용해서 독해력을 테스트하는 거야. 얘네들이 정말 꼼꼼히 읽고 있는지. 이해됐지? 자, 그럼 다시 좀만 더 읽어볼게. 전란으로 가족과 이별한 A는 명나라 배를 타고 안남에 이르러 처량한 마음에 피례를 물었다. A는 동방이 밝아오자 강쪽에 내려가 일본인 배에 이르러 조선말로 물었다. 일본인 배에 가서 왜 조선말로 물어요? 못 알아듣게. 아팠겠죠? 물었잖아.
이러면 안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고 알려주는 거야. 이렇게 알려주는 거야. 어떤 애가 나한테 질문을 하는 거야? 선생님, 묻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아이고, 왜 말을 죽였어? 이러면 안 되는, 이러면 그 친구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직도 아연아 소원이 따로 안 칠 거야. 그러면 미워. 묻고 싶은 말이 있다. 왜 말을 죽였어? 이 소리 지금 무슨 말인지 아직도 몰라. 계속 생각하고 있어. 내색을 못하고, 씨발, 근데 왜 그게 무슨 말이지? 근데 물어봐. 그 친구가 깜짝 놀라서, 선생님 너무해요! 그러니까 뭐 화를 내는 거야, 선생님이. 내가 왜 무야? 넌 배추야? 이런 독해를 하면 안 된다. 너무해요. 유무. 미안해. 자, 하여튼 고야 간다. 지금 얘들아 독해 연습하는 거야. 농담 아니고 되게 중요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진짜로 중요한 거야. 알았지? 어젯밤 새를 읊던 사람이 조선 사람 아닙니까? 나도 조선 사람 한번 만나보았으면 합니다. 왜 발음이 이럴까? 외국을 떠돌아다니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꼬이는 거야, 혀가. 멀리 다른 나라를 떠도는 사람이 비슷하게 생긴 고국 사람을 만난 것이 어찌 그저 기쁘기만 한 일이겠습니까? 비도 생각하기에 어젯밤 들은 비린 소리가 조선의 곡소 평소 들었던 것과 너무 흡사. 그래서 A 생각에 감회가 이루어 절로 시를 읽게 된 것이다. 이제 앞에 왜 시 나오고 피 나오는지 알겠지? B는 자기를 찾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광망이 뛰쳐나가 A를 보았다. 둘은 서로 마주보고 소리를 지르며 끌어안고 백사장을 뒹굴었다. 싸우는 건가요? 목이 메고 기가 막혀 마음을 안정할 수 없었으며 말도 할 수 없었다. 눈에서 눈물이 나자 피가 흘러내려 싸우네요. 이러면 안 된다고요. 싸우네. 졸라 싸우네. 엄청 싸우네. 얘들 미친듯이 싸우네. 아니에요, 여러분. 그만큼 뭐하다는 거야?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을 다하자 피가 흘러내려 서로를 볼 수 없어지겠다. 우와, 이거 완벽한 싸움이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알겠죠, 여러분? 로드 파이터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네. 그 다음, 눈에서 이거 있잖아. 이거 읽어야죠. 목에, 이런, 어디까지 이거죠? 그 다음, 양국의 뱃사람이 저작거리에 모여들어 구경하는데 처음에 싸움이네. 그지? 싸움 구경 많이 하잖아, 사람들이. 처음에는 친척이나 잘하는 친구인 줄 알았다. 그 뒤에 그들이 부부 사이라는 거 알고 서로들어 소리쳐 말했다. 이상하고 기이하네. 이건 하늘의 뜻. 사람을 잃을 수 있는 일 아냐? 이런 일은 옛날에도 들어보지 못했어. A, B에게 물었어요. 산속에 붙들려 강가에 끌려갔는데 그때 아버지와 장모님 어찌 됐어? 오경 말했어요. 날이 어두워져 배에 오르는데 정신이 없어 서로를 잃어버려서 제가 두 분의 아니를 어떻게 알겠어요? 두 사람 손을 들고 통보. 옆에 있던 사람들 눈물 닦지 않은 이가 없었다. 얘들아, 쌤 보자. 앞에 인물 간의 관계를 정리를 하니까 뒤에 계속 그 사람들이 나오지. 그래서 내용을 읽기가 쉬운 거야. 고전소설은 15줄 안에 결정되는 거야. 그러니까 15줄 안까지는 천천히 읽고 그 뒤부터는 계속 같은 놈인 거야. 그런데 아쉬운 건 뭐냐? 이 교과서에서 나오는 고전소설과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고전소설이 조금 달라. 어떻게 다르냐면 교과서에 나오는 고전소설은 지문이 길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애들이 인물 간의 관계 연습을 안 해. 근데 모의고사에 나오는 고전소설은 짧지. 그래서 인물 간의 관계 연습을 반드시 해야 돼. 이걸 안 하면 고전소설 못 잡는 거야. 쌤 말 이해돼? 그래서 춘향전하고 최척전을 선생님이 이제 다음 주에 해줄 건데 그거 할 때 인물 간의 관계 파악도 한번 하면서 들어보라 이런 얘기야. 이해됐어? 그럼 이 상태로 읽고 문제 풀어볼게 얘들아. 18번에 얘들아 4번이 답인데 왜 4번이 답일까? 감각적인 배경묘사를 통해 끊어 인물의 행동이 전개되는 상황을 낭만적 분위기를 부각했다 이랬지 얘들아. 그 밑줄인 리을 보여? 매양 꽃피는 아침 달뜬 밤이 되면 필이 불었어요. 날씨 맑은 어느 봄날 미풍 잠깐 불어 밝은 달 비쳤어. 바람에 날리던 꽃잎이 옷에 떨어졌어. 맞습니까 여러분? 무슨 이동? 시 배웠잖아. 무슨 이동? 시선 이동. 시선의 이동을 뭐라고 불러? 묘사. 무조건 나온다니까. 무조건. 내 말 이해돼요 여러분? 요렇게 잡아내는 훈련을 하는 거야. 이해됐니? 아까 19번 문제는 여러분 풀었죠? 넘어갈게. 뒤로 넘겨봐. 여러분들은 지금 수능 기출문제를 풀고 계십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20번 기억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랬는데 여러분 3번이 답이 됐는데요. 3번 선택 잠깐 보세요. 리을은 인물행위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미음은 리을 중 한 시점을 특정하는 시간 표지이다 이렇게 돼 있지. 그럼 리을은 얘들아 어떻게 일어나야 돼?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되고 그 반복적인 일 중에 하나가 뭐다? 미음이다 이 말이야. 이해돼 얘들아? 그럼 리을 앞에 뭐라고 써있어 얘들아? 매양이라고 써있지. 매양. 늘이란 뜻이야. 늘 꽃피는 아침과 달뜬 밤이 되면 아내 곁에서 피리를 불었다. 맞죠 여러분? 그러더니 미음에 뭐라고 돼 있어? 어느 봄날 밤도 뭘 분 거예요? 피리를 분 거죠. 맞나요 여러분? 얘들아 지금 이거는 선택지를 독해했냐 지문을 꼼꼼히 잘 읽었냐를 물어본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요렇게 묻는 거야. 근데 쌤 보자. 여러분들은 지금 1학년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당장 될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 알겠지? 그런데 이걸 훈련해야 돼. 쌤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우리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 비문학 이제 연습 쭉 시키면서 문학이라는 걸 이제 덮어 씌워가지고 모의고사 연습을 시킬 건데 그때 여러분들이 이런 연습을 좀 해주면 좋겠다.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마지막 문제까지 풀고 두 번째 얘기 좀 해줄게. 자 21번 문제입니다 여러분. 위에는 읽었다고 치고 여러분들 왜 5번이 틀릴까요? 최척과 오경이 소리를 지르며 끌어안는다는 것은 끊어. 문제 해결에 대한 기쁨과 끊어. 눈물이 닿아자 피가 흘러내리는 것은 끊어. 문제 확인에 대한 불안감이다. 얘들아 제대로 읽었는지 보는지 알겠지 이제? 지금 피 터지게 싸운 거야 둘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불안감은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맞습니까 여러분? 서로 둘이 만나가지고 그만큼 뭐 했다는 거야? 기뻤다는 얘기죠. 기뻤다. 내 말 이해돼요 여러분? 그녀와 10년 만에 상봉하니 피눈물이 났다. 그만큼 기뻤다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자 이렇게 인물 간의 관계 파악을 제일 먼저 해야 된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다시 1페이지로 돌아오세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어서 1페이지 왼쪽에 있는 호칭 명령 정리를 한 건데 사실은 얘들아 사실은 쌤 봐봐. 너희들 뒤에 있는 그 소설 지문 있지? 그거 춘향전하고 내가 최철전을 교과서라서 넣긴 했는데 내 마음속에는 인물이 한 20명 나온 소설이 정말 많거든? Z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그 F까지 가는 애들이 되게 많거든? 그걸 하나 넣을까 싶었어. 근데 그걸 넣어버리면 너희들이 지금 기가 확 죽어버릴까봐 일부러 내가 좀 짧은 애들 거 쓴 거야. 이해되지? 나중에는 이제 가면 갈수록 지문에서 그러니까 우리 윤채 대답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지문을 읽으면서 A, B, C를 익숙하게 되면 나중에 인물이 좀 많이 나와도 정리할 수 있게 돼.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게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야. 자, 고전설 잡고 싶어. 무슨 간의 관계 잡으라고? 인물 간의 관계 파악해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거 못하면 고전설은 못하는 거야. 근데 그걸 하려고 선생님이 만든 기법 뭐라고? 알파벳. 혹시라도 선생님보다 어린 선생님들이 더 많을까? 선생님보다 나이 든 선생님들이 더 많을까? 어린 선생님들이 훨씬 적고 나이 든 선생님들이 많겠지. 그러니까 혹시라도 가끔 있어. 선생님보다 어린 분들이. 가끔 졸라 가뭄에 콩난듯이 한 명씩 있거든. 근데 그분들이 웃지 마! 그런 분들이 얘들아 고전술 인물 간의 관계 파악할 때는 알파벳으로 하는 거야 하면 그 선생님은 나한테 배운 거야. 이거는 특허가 있어. 이건 하나쌤 특허야. 특허. 25년 동안 가르쳤어 이렇게. 아니 2.5년 2.5년 알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요거 꼭 연습해야 돼. 알았지? 이거 연습 안 하면 고전술은 끝장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 봐서 다음 주에 너희들이 너무너무 잘하고 지금도 열심히 잘하고 있으니까 다음 주에 선생님이 진짜 내키면은 인물 진짜 미친 듯이 나오는 거 갖다가 내가 보여줄게. 오케이? 그럼 그거 하나 연습하고 나면 그렇게 후련해. 내 말 이해돼? 아니 족보가 있는 소설도 있어. 족보. 25명까지 봤어 내가. 25명. 25명이 나와. 그 짧은 지문에 25명이 나와서 미친 듯이 서로 얘기를 하다가 들어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애들이 멘붕에 온 지문들이 간혹 있어. 근데 지금은 그렇게 출제는 안 하는데 그 정도 지문까지 할 수 있으면 엄청 좋은 거야. 쌤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들아? 자,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뭐냐? 1페이지 들어왔지? 오른쪽에 고전수들에 반드시 알아야 할 뭐 써있어? 개념은 써있지. 자, 10분만 더 하다가 쉴게. 우리 보림이가 그냥 몸으로 노래를 빨리 쉬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자, 개념은 거기까지만 하고 꺼질게. 봐봐. 1번 일단 배경 지식이야. 이건 알고 가야 돼. 소연아 알겠지? 소연이 지금 잘하고 있다는 뜻이야. 뭐라고 해서 지적한 거 아니야. 오해하지 마. 고전소설은 전적 작가 시점이다. 100%야 얘들아. 고전소설은 다 전적 작가 시점이야. 자 그러다 보니 작가 개입이 무조건 나와. 뭐가 나온다고? 작가 개입. 거기다 써. 서리법. 작가 개입에다 뭐라고 쓰라고?
서리법이라고 빠방 써주는 거예요. 자, 물어보자. 작가 개입이 나오는 말투를 알면 서술어를 말투를 알면 작가 개입을 찾기가 너무 쉽겠지. 그치? 그 작가 개입, 고전소설에 나오는 작가 개입은 90%가 다 서리법이야. 자, 그럼 서리법은 선생님한테 수사법 배웠지? 안 배웠다고 말하면 정말 슬퍼요. 다음 주에 배웠어. 저 다음 주에 배웠다. 저번 주에 배웠어요. 저번 주에 배우셨어요, 여러분? 서리법을 저번 주에 배우셨어요. 그럼 얘들아, 서리법은 얘들아 뭐가 서리법이라고 그랬어?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 질문, 다시 말하면 답정남. 답을 정해놓고 물어본다 이 얘기잖아. 맞니 얘들아? 흥부 얼마나 착한가? 얘들아, 답을 정해놓고 물어본 거지. 거기서 착하지 않다고 말할 애가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무슨 법이야? 서리법이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하나쌤 졸라 잘 가르치지 않니? 서리법이야. 거기서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애가 없어. 한국에는. 미국 애들은 가끔 있어. 왜 그럴까? 한국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표정이 왜 그래? 이런 걸 뭐라 그래? 서리법. 알겠지? 은교가 저렇게 눈을 뜰 때는 불쾌하다는 얘기야. 조심해라 이런 얘기야. 네 자랑하니까 역겹다 이런 얘기야. 하면 안 돼 이제부터. 이게 서리법이야. 서리법 찾는 거 쌤이 좀 이따 보여줄게. 그래서 서리법과 무슨 심리를 구분해야 될까? 내면 심리를 구분해야 돼. 알겠지 얘들아? 내면 심리가 서리법처럼 느껴지거든. 자, 구분해봐. 쌤 봐봐. 쌤 봐봐. 흥부가 아내를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안 좋았다. 내면 심리와 서리법이야. 흥부가 굶주릴 아내를 생각하니 마음이 무척 안 좋았다. 내면 심리야. 많이 어렵니? 근데 봐. 흥부가 아내를 생각하니 마음이 어찌 편하겠는가? 서리법이잖아. 서리법이라고 하면 안 되지. 뭐야? 작가 개입이야. 감이 조금 와? 조금 와? 조금 와? 하나쌤이 국어를 가르치니 성적이 안 오르는 학생이 있겠는가? 아이씨. 작가 개입이 알겠지? 우리 준서가 이렇게 우리한테 웃음을 주는 거야. 일부러 저렇게 하기도 어려워요. 또라이 아니면.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럼 하나쌤의 국어를 들은 준서는 감탄에 맞지 않았다. 내면심이야. 내면심이야. 이제 알겠지? 준서는 깜짝 놀랬다. 아니, 한국에 저런 사람이? 내면심이야.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준서는 졸았다. 그러면 안 된다고. 알겠지? 여기까지 됐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야, 준서야. 그리고 우리 준서가 오늘 몸살 났으니까 오늘은 가급적이면 말하지 말았지? 아픈데 말까지 하면 힘들어. 좀 듣기만 해. 우리 준서 힘내라고 지금 하는 거야. 우리 준서는 대견한 게 뭐냐면 지금 몸살 났는데도 아침에 38.5도까지인가 이렇게 열 올랐대. 근데도 열 떨어졌다고 지금 마스크 하고 왔잖아. 이게 저렇게 열 떨어지면 모른 척하고 그냥 앉을 수도 있지만 마스크 쓰고 앉아 있잖아. 너희도 감기 걸릴까 봐. 그러니까 알았어, 건우야. 너 오늘 나한테 뭐 감정 있니? 그러니까 건우는 계속 선생님한테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개기고 있어. 그러면 안 돼, 건우야. 그리고 너랑 나랑 만난 지 꽤 된 것 같아. 지금 벌써 한 2년 된 것 같아. 절친 같고 그런 느낌이 드네. 하여튼 무슨 얘기가 이렇게 됐지? 하여튼 그런 거야. 서리법, 그러니까 작가 개입과, 농담 그만하고, 작가 개입과 뭐 구분해라? 내면 심리 구분해라. 세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자, 세 번째, 장면 전환 별표. 이건 알아라. 이건 팁이야, 팁. 한편, 차설, 각설, 이때, 일일은, 하루는 이런 말 나오잖아. 이거는 무조건 장면이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드라마 보면 이런 거 하잖아. 따르릉 여보세요. 여기 피자집인데요. 피자 시키셨나요? 아니요. 아이 왜 거짓말을 하세요? 한편 하면 이제 다른 장면 나오잖아. 이거야. 그러니까 한편이라는 말이 나오잖아. 이때라는 말이 나오잖아. 차설이라는 말이 나오잖아. 각설이라는 말이 나오잖아. 이 말 나오면 장면 자체가 아예 바뀌는 거야. 내 말 이해되지? 이걸 알고 있어야 독해할 때 쉬워. 쌤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요걸 또 알아야 돼. 됐지? 윤채 알았어요? 윤채 이렇게 손 한번 흔들어 보자. 왜 우리 윤채도 왜 화가 났어? 왜 화가 났어? 웃어줘야 예쁘지. 니네 오늘 좀 이상해. 무서워 지금 니네. 저기 은교부터 시작해가지고 뒤에서 막 꼬라보는 애부터 막 손 들어도 얘기 안 하고. 왜 그래? 웃어줘. 선생님 그렇게 마음 아파가지고 또 집에 못 가. 내가 뭘 잘못했나 막 이런단 말이야. 자, 그 다음 볼까?
묘사 당연히 나오겠지. 얘들아 묘사는 무슨 묘사와 외양 묘사와 무슨 묘사? 배경 묘사가 있겠지. 맞지? 그럼 우리 보림이가 여학생 대표로 선생님의 얼굴을 묘사해봐. 선생님 얼굴을 비유적으로 묘사해봐. 선생님 얼굴은 이렇게 묘사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 얼굴 하면 떠오르는 캐릭터나 떠오르는 뭐 과일이나 떠오르는 뭐 이미지나 뭐 이런 게 있을까? 마리오가 떠오른대. 선생님이 옛날에 마리오에 관한 슬픈 얘기를 옛날에 들려준 적이 있거든. 니네 슈퍼마리오 알지? 선생님이 별명이 마리오였어, 재수방에서. 옛날에. 어떤 애들이 선생님 마리오 닮았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되게 귀여운 캐릭터래. 내가 너무 좋은 거야. 아, 내가 앙증맞긴 하지. 귀엽지. 그리고 딱 가봤는데 난쟁이더라고. 코만 이만하고. 짜증이 나가지고 야, 이 새끼야 내가 난쟁이야. 그랬더니 걔네들이 버섯 먹으면 커진다는 거야. 또 교무실에 가서 또 버섯을 먹어봤지. 대가리만 커지는 거야. 그래서 그 새끼 잘렸어. 그래, 그렇게 마리오? 그럼 물어보자. 마리오 닮았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나를 뭐 하고 있는 거야? 묘사하고 있는 거지. 쌤 말 이해돼 얘들아? 그런 식으로 묘사를 하는데 인물을 묘사하는 게 있고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무슨 묘사가 있을 수도 있어? 배경 묘사. 근데 좀 전에 여러분 묘사 나온 거 봤죠? 안 봤어? 최척제에서 아까 묘사 답이었잖아. 얘들 아까 최척제에서 피리 불 때 그 묘사가 답이었. 얘들 아까 그게 답이었어. 얘들 5분 됐어. 5분. 물고기니? 5분 됐잖아. 그 묘사가 나온다고. 됐지? 그 다음 5번 요약적 제시. 5분 남았어 얘들아. 5분. 요약적 제시는 왜 가능하냐? 선보자 얘들아. 고전소설은 전적작가 시점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서술자가 서술해 아니면 인물이 서술해? 서술자가 서술하지. 그러다 보니까 긴 시간 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요약적 제시가 많이 나와. 그 요약적 제시라는 건 얘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일기라고 생각하면 돼. 예를 들어 볼게. 선생님이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침밥 굶고 운동하다가 다리를 좀 접질렸거든. 그래가지고 학원에 오기 전에 병원을 들려서 기부스를 하고 왔어. 자, 그럼 선생님이 긴 시간 동안 있었던 거 단 2줄인가 3줄에 요약했지. 이거 뭐야? 요약적 제시야. 선생님이 태어난 건 경기도 부천이고 앞으로 죽을 곳은 어딘지 몰라. 자, 근데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몇 줄에 압축했지. 무슨 적 제시야? 요약적 제시야. 쌤 말 이해되지? 진짜 많이 나와. 내 말 이해돼? 그럼 물어볼게. 요약적 제시를 하면 사건의 진행 속도가 빨라질까 느려질까? 빨라진다. 그렇지. 요렇게까지 나오면 이게 고3용이야. 근데 아직까지는 몰라도 되는데 요약적 제시에다가 써보자 얘들아. 사건의 진행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표현해놔. 그 참 예쁜 게 딴짓하는 것 같아도 딴짓하다가 또 필기해주면 또 다 받아 적어. 참 필기의 여왕들 같으니라고. 됐어요? 선생님이 무슨 복을 뭐 진짜 선생님 진심이야. 무슨 복으로 이렇게 이쁜 것들을 가르치는지 모르겠다. 내가 아까 고등학교 2학년 언니 오빠들한테 그 얘기 해줬거든. 내 2학년 언니 오빠들도 너무 이뻐가지고 그런 얘기 잠깐 해줬는데 얘들아 솔직한 말로 선생님 나이 먹은 사람이 10대들 너희들처럼 이렇게 정말 좋은 에너지 가지고 있는 친구들하고 이렇게 3시간 동안 앉아서 길게 얘기할 수 있는 곳이 교사가 아니면 가능할까?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준서야 많이 아프잖아. 준서야 조금 쉬어야 돼. 알았지? 말을 조금 삼가하고 알았지? 근데 나는 얘들아 너희들이 너무 고마운 게 너희들은 3시간 동안 선생님 얘기를 들어줄 뿐 아니라 웃어도 주잖아. 심지어 돈을 내면서 나한테 용돈 쓰라고 돈까지 내주면서 내 얘기를 듣잖아. 얼마나 아니 농담하는 거 아니야. 진심이야. 너무너무 고마워. 어떻게든 너희들한테 하나라도 더 해주려고 노력할게. 이건 진심이야. 진심.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고 노력할게. 그게 물질이 됐든 정신적인 것들이 됐든 열심히 노력해서 수업도 수업이지만 너희들이 나중에 10년 20년 뒤에 나를 딱 떠올릴 날이 있을 수도 있잖아. 지나가다가 예를 들어서 뭐 아이스크림이 하나 떨어져 있어. 아이스크림이 하나 떨어져 있네. 하나? 그러면 떠올릴 수도 있잖아. 근데 떠올렸을 때 아, 그 선생님 참 좋은 사람이었어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 열심히 살게. 근데 진짜 고마워서 하는 말이야. 2학년 애들한테도 그 얘기 했거든. 내 선생님이 진짜 무슨 몸인지 모르겠다. 니네는 지금 내 앞에서 이렇게 열심히 내 얘기 들어주잖아. 가짜는 인간 얘기를. 너무 고맙다. 더 열심히 할게. 무슨 얘기를 하다 이 지랄이 되는 거냐면은 사건의 진행 속도가 빠르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비현실적과 뭐가 나올까? 사실적을 구분하는 게 나오는 게 왜 그러냐 하면 고전소설은 그게 맨날 날라다녀 애들이. 막 축지법. 니네 그거 알지? 전우치전.
나는 우치라고 하오. 말하면서 탁 하고 막 영화 봤어 안 봤어? 봤지. 그래서 개로도 바뀌고 막 이렇게 탁 하면서 뭐 거기 전우치전에 선생님 닮은 애 나오잖아. 강동원 아니야 이 새끼. 알았어. 알아 나도 알아. 유해진 나오잖아 거기. 하여튼 전우치 알았지? 나도 알아. 선생님도 저기 뭐야 군대 가서 다리 잘리기 전까지는 강동원이었어. 자 여기까지 됐어? 아 여기까지. 그래서 비현실적 옆에다가 쓰자. 전기적이라고 써. 전기적. 여기서 이 전기적은 얘들아 일대기를 얘기하는 전기적이 아니라 비현실적이라는 말을 다른 말을 쓸 때 전기적이라는 말을 써. 전기적은 비현실적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야. 내 말 이해됐어? 오케이. 요것도 하나 알아놓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예언적 기능은 뭐냐 하면 자 쌤 봐봐. 현대소설은 필연성이 되게 강해. 앞에 있는 이야기하고 뒤에 있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뭐 될까? 연결이 돼. 그런데 고전소설은 이렇게 연결하는 게 좀 어렵거든? 그래서 그 연결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치들이 있어. 자, 쌤 봐봐. 현대소설 가지고 한번 해볼게. 소나기라는 소설은 들어봐서 알겠지만 소나기라는 소설의 맨 앞에 보면 이렇게 징검다리가 나와. 그럼 징검다리가 왜 나오는 거냐면 여기에 누가 있어? 소녀가 있고 여기에 누가 있어? 소년이 있어야 되거든. 그럼 얘네 둘이 사랑 이야기를 하는 게 소나기란 말이야. 그럼 사랑이 꼽히려면 얘들 아름다운 풍경이 좋아? 아니면 공동묘지가 좋아? 아름다운 풍경이 좋지. 그래서 맑고 깨끗한 강이 흘러내려? 아니면 시체가 떠내려와? 맑고 깨끗한 강이 흘러내리는 강에서 시작하는 거야. 근데 이 징검다리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소년이 여기를 건너가지 못하게 만드는 장치라고. 필연적으로 그렇게 되게 만드는 거라고. 쉽게 말을 바꾸면 얘가 얘기를 건너가려면 이 여자애가 비켜줘야 돼. 그럼 비켜줘야 되니까 얘가 얘한테 말 걸어야 돼 안 걸어야 돼? 말을 걸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드는 거야. 내 말 그렇다고 얘를 빠뜨릴 수는 없잖아. 꺼져. 물 먹고 막 이렇게. 그럼 사랑이 안 될 거 아니야. 예를 들어 다리가 이렇게 있어. 다리가 있어. 여기 소녀가 이렇게 흑장난하고 놀고 있는 거야. 그럼 소녀 이렇게 가면 되잖아 이렇게.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다리를 만들어 놓으면 남자하고 여자하고 썸이 안 일어난다고. 그 썸이 일어나게 만들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뭘 만드는 거야? 징검다리를 만들어 놓는단 말이야. 이게 다 장치야. 너희들이 중학교 때 3학년 때 이거 배운 친구들 많을 거야. 순환이대 배웠지. 순환이대. 배운 사람 있지. 그 순환이대 보면 처음에 무슨 다리 건너가? 외나무 다리 건너가잖아. 그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순간 아들이 외다리가 되어 돌아올 거라는 걸 복선으로 암시하기도 하지만 나중에 아들이 그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 못 건너가. 또 건너간다 애들이 가끔 있어요. 어? 그 사람은 고개사였다 뭐 이러면서 서커스 단원 뭐 이러면서 물구나무 쓰고 건넌다 뭐 오만 작가지 얘기를 한다.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업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럼 결과적으로 외나무 다리가 앞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서 필연적으로 아버지가 아들을 도울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든단 말이야. 이게 무슨 성이야? 필연성. 이게 현대소설의 매력이야. 무슨 말이냐면 소설을 쓰는 사람은 시놉시스라고 해서 소설 전반적인 이야기의 구조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각각 적합한 소재들을 쫙쫙 박아 놓는 거야. 그래서 앞사건과 뒷사건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돼. 그런데 고전소설은 이게 강할까 약할까? 약해. 아무래도 좀 약할 거 아니야. 왜냐하면 그때 뭐 문학 수업이 있었겠어. 뭐가 있었겠어. 그냥 지들 꼴린 대로 썼겠지. 맞아 안 맞아? 김만중의 구운몽은 왜 썼는지 알아? 엄마가 심심해서 쓴 거야. 그거 진짜로. 김만중이 효자였어. 엄마가 아유 아들 나 요즘 심심해서 잠이 안 와. 어머니 좀만 있어봐요. 소설 써서 준 거야. 읽으라고. 그게 김만중의 구운몽이야. 그럼 거기에 무슨 필연성이 있겠어. 맞아 안 맞아? 허접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우연성이 많아. 고전소설은. 우연성. 내 말 이해돼 얘들아? 꼭 태어나면 잘생겼어 못생겼어? 웬만하면 잘생겼다고 주인공은. 맞아 안 맞아? 여자 이뻐 안 이뻐? 예뻐. 웬만하면 예뻐요. 웬만하면. 내 말 이해돼?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만나면 맨날 썸 받지? 맞아 안 맞아? 아니 왜 그 길을 지나가는데 그 여자가 그때 오냐고. 이유가 없단 말이야 이유가. 근데 현대소설은 그 이유를 만들어내는데 고전소설은 그 이유를 못 만들어내. 그래서 우연성을 뭐하는 장치로? 우연성을 극복하는 장치로 뭘 만들까? 꿈을 만드는 거야. 꿈. 걔들 아까 그 부처 나온 거 봤지? 나는 부처야. 그래서 얘기하잖아. 나는 부처야. 아들 하나 보낼 테니까 잘 키워봐. 그러잖아. 그 다음에 바로 뭐해? 잉태하지. 내 말 무슨 말인지 얘가 이렇게 우연성을 극복하는 장치로 예언적 기능을 하는 뭘 만든다? 꿈을 만들어요. 꿈이 정말 많이 나와. 꿈이. 거기다 꿈 하나 써놓고. 그럼 꿈이 나온다. 예언적 기능을 하는데 물론
어떤 등장하는 인물을 통해 예언을 하기도 해. 앞으로 너는 이렇게 될 상이야. 뭐 이런 관상 있지, 관상. 여러분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거 알아 몰라? 알지? 거기서 선생님 닮은 애 나오잖아. 어? 누굴 떠올리든 상관없어. 아무나 떠올라. 거기 많이 나오니까. 하여튼 나오지. 거기 보면 관상해가지고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의 뭐를 점쳐? 미래를 점치잖아. 응? 그래서 선생님이 관상을 볼 줄 좀 알거든? 너희들 얼굴 다 좋아. 진짜 잘 살 상이야. 살아도 너무 잘 살아. 걱정하지 마. 솔직히 공부 안 해도 니는 다 먹고 살게 되어 있어, 얼굴이. 해피. 알겠지? 알겠지? 또 집에 가서 또 공부 접어라. 좆대는 거다 그러면. 알겠지? 공부는 해라. 어찌됐건 그 얘기야. 그래서 이 꿈이라고 하는 게 그거라고. 쌤 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관상 같은 것도 많이 보고 뭐 정 같은 것도 함부로 빼면 안 되고 그런다고 하잖아. 근데 너희도 그거 알아? 얼굴은 변해 안 변해? 얼굴은 변해 안 변해? 변해요. 얼굴 변합니다. 그럼 얼굴이 만약에 관상이 맞다면 운명도 변하는 거야, 안 변하는 거야?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면 그것에 맞게 변하는 거야. 응? 그래서 40대를 뭐라고 불러? 공자가 뭐라고 그랬어? 불혹이라고 불렀잖아. 불혹이 무슨 뜻이야? 자기의 얼굴에 책임지는 나이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40대가 됐을 때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있다. 이해돼? 선생님은 어때? 우리 보림이 선생님 똑바로 쳐다봐. 자, 선생님 어떻게 좀 잘 산 것 같아? 고마워.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그게 무슨 성? 예언적 기능. 알겠지 얘들아? 우연성을 극복하는 장치다. 됐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거 하고 시작. 주석은 꼼꼼히 읽고 그 괴이 여겨 고이에서 연고, 요거는 수시로 나온다니까 그냥 알고 가. 연고를 또 어떤 애들이 마데카 소리인지 아는 애들이 있어. 후시딘. 큰일 나요. 연고는 이유란 뜻이야. 이유. 무슨 연고로 나에게 왔는가? 후시딘 주세요. 이 얘기가 아니고. 알겠지 얘들아? 후시딘 이거 아니라고. 막 나비 날라다니면서 막 이렇게 아니야. 연고는 이유. 괴이하게 고이에서 이상하다. 거짓. 그리고 마지막 4번 별표. 거짓, 짐짓, 일부러, 반면, 그러나 나오면 무조건 미주쳐라 이건. 알겠지 얘들아? 왜 그럴까? 여기는 무조건 선택지에 나와. 이건 팁이야 팁. 알고 가면 정말 좋아. 모의고사 볼 때 이거는 무조건. 왜 그럴까? 선생님 봐봐 얘들아. 거짓이라는 말은 진짜로 그렇게 했다는 거야?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야? 겉과 속이 다르다는 얘기지. 그럼 선택지에 내기 좋을까 안 좋을까? 엄청 좋지.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식으로 내용 자체가 바뀌는 부분들이 나와. 일부러 쓰는 거야 그렇게. 얘들아 물어볼게. 고전소설은 얘들아 쌤 봐봐. 김만중의 구우몽은 김만중이 쓴 걸까? 아니면 출제자가 쓴 걸까? 김만중의 구우몽이라는 소설은 김만중의 구우몽은 김만중이 쓴 거야? 아니면 허균의 홍길동 마음이 급해가지고 허균의 홍길동전은 허균이 쓴 거야? 출제자가 쓴 거야? 출제자가 쓴 거야. 그러니까 홍길동전의 원문이 있잖아. 그걸 가져다가 자기가 문제 내기 좋게끔 바꾸는 거야. 편집을 하는 거라고. 쌤 말 이해돼? 그래서 얘들아 보면 최척전이 분명히 교과서에서 배운 건데 내용은 비슷한데 이상하게 말들이 달라져 있어. 그게 다 걔네들이 문제 내려고 계속 뿌린 거야 그게. 이해돼? 너희들 좀 전에 춘향전 풀어봤지? 춘향전 풀어보니까 춘향이가 보통 여자애가 아니지? 맞아 안 맞아? 걔 원래 선녀였지 선녀. 그래 안 그래? 심청전 옛날에 수능에 나올 때 심청이가 뭐였냐? 용왕의 딸이었어. 심청이가 원래 용왕의 딸이었다니까 얘들아. 그래서 걔가 인당수에 몸을 던진 거예요. 그게 빠지고 나보니까 아빠가 거기서 기다리는 거야. Come on baby. 도터. 오 마이 도터. 용왕이 이제 도터를 맞이한 거야. 그러니까 이 심청이가 못 알아보는 거야. 누구세요? 오 도터 마이 도터. 이 약 처먹어봐. 약 딱 주니까 오빠도. 그게 수능에 나왔다니까. 그래서 절대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내용이 아니라는 걸 명심해야 돼. 선입견을 버려야 돼. 내 말 이해돼? 흥부 착해 못 돼? 흥부 착하지? 수능에 뭐 나왔게? 흥부가 아내 패는 대목 나왔어. 실제로 흥부가 아내를 패는 대목이 나왔다니까.
아내가 와가지고 뭐 하냐면 구걸을 하가지고 왔는데 음식이 별로 없다고 그 구걸 동양 바가지 있잖아. 그거 발로 뻥 찬 다음에 다시 해오라고 하고 지 혼자 담배 피고 노는 그 장면이 나왔다니까. 그럼 애들은 그걸 읽는 순간에 멘붕이 와. 이건 흥부가 아니야. 홍보야, 홍보. 막 이러면서 내가 알고 있는 흥부가 아니거든. 그게 바로 고전소설이 너희들한테 노리는 거야. 니네 이 소설 알고 있어? 안 물어봐. 주는 대로 읽어. 요거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고전소설 줄거리 공부하는 게 제일 멍청한 짓이라고. 보이는 대로 읽어야지. 보이는 대로. 알았어. 쉴게요. 자, 좀만 쉬자. 자, 그럼 이제 고전소설 한번 해봅시다. 인물 간의 관계 파악도 했고 반드시 알아야 될 개념으로 얘기했어요. 자, 그럼 뒤로 넘겨서 2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얘들아, 거기 독해연습 1번에 인물 간의 관계를 파악하라는 거 이것 때문에 쌤이 일부러 한번 집어넣어 본 거고, 두 번째 보면 인물의 심리나 태도나 성격을 파악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지? 이런 건 얘들아 무시해도 돼. 왜냐하면 인물의 심리나 태도나 성격 파악은 고전소설이 너무 쉬워. 왜 그럴까? 자, 고전소설은 100%다 무슨 시점이라고? 전지적 작가 시점. 그러니까 서술자가 다 알려줘. 읽으면 돼. 자, 근데 그 밑에 있는 고 가지고 한번 해볼게. 진사가 A라고 써봐. 인물 간의 관계 파악 연습 한번 해볼게. 진사가, 이제 진사가 사람 이름이 아니라는 거 알겠지? 응? 김진사가 성이 김이고 이름이 진사가 아니고 진사는 벼슬 이름이야. 진사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제가 B라고 써.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 맞이하며 절하자 A도 답배를 하고 손님과 주인의 예절에 따라 동서로 나누어 앉았습니다. 이제 이해돼? 결과적으로 진사라는 말을 이제 뭐로 바꿨어? 낭군이라는 말로 바꿨던 거야. 이해됩니까? 저는 자란에게 C라고 써야 되겠죠. 진수성찬을 마련하게 하여 함께 자화주를 따라 마셨습니다. 술이 3잔 정도 돌자 A가 짐짓, 보여 얘들아? 이건 무조건 나오는 거라고. 짐짓이 무슨 뜻이야? 일부러란 뜻이야. 일부러. 응? 일부러 취한 척하면서 말했습니다. 개수작 부리는 거지. 이해돼요 여러분? 이렇게 수작 부리는 거라고. 이런 거 무조건 나온다. 그럼 선택지 어떻게 나올까? 진사는 술에 취했다 이렇게 나와. 그럼 진짜 술에 취한 거야? 취한 척한 거야? 취한 척한 거지. 요렇게 문제를 낸다고. 쌤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우리 여학생들 나중에 대학 가면 이제 연애하고 그러면 남자친구랑 이렇게 탁 술 한잔 먹고 그러면 여학생들 취한 척도 하고 그래야지. 너무 술이 세면 안 돼. 알았지? 완샷! 소주 한 병 다 마시는 거야. 못 마시면 죽는 거야. 뭐 이러면서 머리에 털고 막 이러면 돼, 안 돼. 그럼 좀 여성미가 없잖아. 이렇게 탁 먹다가 아우 이거 어떻게 마셔요? 써. 계속 먹고 이렇게 먹어야 예쁘지. 알았지? 아우 소주만 어떻게 먹어요? 섞어. 폭탄주가 최고야.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뭐야? 취한 척하면서 말했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깊었습니까? 그러니까 C가 A가 말한 뜻을 알아차리고 휘장을 들이고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그지? 눈치가 빠른 여자인 거야. 그지? 너 빨리 꺼져줄래? 얘기한 거지. B는 등불을 끄고 A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운영전에 한 대목이고요. 정리됐어요?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대목을 이렇게 뽑아봤어요. 그 다음에 서술자의 직접 서술 보이죠 여러분? 직접 서술과 얘들아 작가 개입은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직접 서술과 간접 제시가 있잖아. 이게 오른쪽에 보면 인물 제시 방법에서 직접 제시하고 간접 제시 써 있는 거 보이지 얘들아? 자, 쌤 봐. 내 말 잘 들어야 돼. 서술자가 그냥 직접 그 인물에 대한 성격이나 그 인물의 심리를 얘기하면 무슨 제시가 되고? 직접 제시가 되고, 됐지? 그 인물의 행동이나 대화 같은 걸 그냥 보여주면 뭐가 돼? 간접 제시가 되는 거야. 이건 현대소설에도 써먹는 거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고전소설은 이렇게 직접 제시가 많아. 길동이 점점 자라 8살이 되자 총명하기가 보통이 넘어 하나를 들으면 100가지를 알 정도였다. 즉 길동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거죠. 이해됐죠? 자, 근데 간접 제시는 뭐야? 인물의 대화나 행동 같은 거 외양 묘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낭군의 수명은 아직 남아있으나 처부님이 귀신 맹부에 실려 있으니 오래 볼 수 없어요. 만약 굳이 인간 세상에 연연하면 명부의 법에 위배되어 죄가 저만 아니라 낭군께도 미칠 거예요. 다만 낸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해됐죠? 다만 중요한 얘기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다만 첩의 유골이 첩의 뼈가 모처에 흩어져 있으니 만약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면 유골을 거두어 비바람이나 맞지 않게 해주세요. 결과적으로 지금 이 여자는 귀신이야 사람이야? 귀신인 거야.
두 사람은 서로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난군이 안녕. 최 씨는 말을 맞추자. 이 최 씨가 바로 누굴까? 첩이죠. 이제 이해됩니까 여러분? 그 결과적으로 지금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 무슨 전개야? 간접제시라고. 이해됐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팁 하나 알려줄까? 누나? 듣고 싶어? 응? 고전소설은 선생님 봐봐. 대화를 하는 대목이 나오잖아. 그럼 진짜 쉬운 게 뭐냐면 대화가 진짜 길어. 한번 말을 하잖아? 그럼 엄청 길게 해. 준양아 숙청을 들라. 싫어요. 이러면 되잖아. 근데 이랬나? 준양아 숙청을 들라. 당신은 내가 누군지 모릅니까? 나는 난군을 모시고 있고 남편이 있으며 그 남자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지금까지도 정절을 지켜왔거니 당신 같은 사람에게 내가 그런 것들을 깬다면 얼마나 비참하고 슬플까요? 싫어요. 뭐 하는 말이야? 싫다는 얘기야. 그래서 고전설은 대화가 길지 맨 마지막 말만 봐도 돼. 또 얘기하면 또 맨 마지막 말만 보고 걱정이 되는 게 우리가 그 뒤가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야. 이해되지? 대화에서는 항상 뒷부분이 중요해. 그러니까 앞부분을 이렇게 읽어도 된다는 거야. 순양아 수청을 들어라. 싫어요. 이제 알겠지? 싫어요야. 이렇게 읽어도 돼. 대화가 팁이야 팁. 고전소를 읽다 보면 대화가 엄청 길어. 대사가. 그럴 땐 그렇게 써먹는 거야. 이해돼? 그거 뒤에 나오니까 한 번 더 보여줄게. 자 뒷장 넘겨봐. 3페이지. 선생님이 무슨 성 많다고 그랬어? 우연성 많다고 그랬지? 봐봐. 사건이 우연히 일어나는 거야. 필연성의 반대 개념이란 말이야. 내 어찌 이곳에서 죽을 줄 알았으리오. 차라리 강에 던져 부인의 혼백에 의지하리라 하고 강을 향해 달리니 호련 동그라미 빵 치는 거야. 갑자기 이런 뜻이거든. 이해됩니까? 바람결에 사람 소리가 들려요. 웃기지? 죽으려고 그러면 누가 구해줘? 죽지도 못해 고전술은.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들아?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이해되지 얘들아?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애가 이렇게 보자기에 씌워져 가지고 걸어가는 걸 보고 그 여자를 따라가. 근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 바람이 불어가지고 보자기가 싹 바람에 날아가. 그 얼굴이 탁 드러나. 높아야 돼 예뻐야 돼? 예뻐야 돼. 높아면 게임 끝. 높아였다 돌아갔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항상 예뻐야 돼. 이런 식으로 바람이 안 불어야 되는데 갑자기 불어. 이런 식으로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이 많다. 알겠지 얘들아? 요거 하나 챙겨놓고. 그래서 우연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장치로 뭘 쓴다고 많이? 꿈을 많이 쓴다고. 꿈을. 알겠지? 그 다음 전기성. 내가 아까 전기성을 다른 말로 뭐라고 했니? 비현실적이다 라는 말로 썼던 거 기억나? 예문 한번 읽어볼게. 성진이 크게 웃으며 모든 낭자의 뜻을 보니 이는 반드시 값을 받고 길을 빌려주고자 하는 것이니 본디 가난한 중이라 딸은 또한 없고 다만 행장에 108염주가 있으니 빌건대 이걸로 값을 드릴까요? 108염주를 벗어 손으로 만지더니 복숭아꽃 한 가지를 던지거늘 팔선녀가 그 꽃을 구경하니 꽃이 변하여 네 쌍의 구슬이 되어 급이 땅에 가득하고 상사로운 기운이 하늘에 사무치니 암내가 진동을 하더라. 웃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웃었어요. 향내예요. 향내 암내가 아니고. 알겠죠 여러분? 웃어야 되는데 아무도 진지하게 듣지 말고 제발 좀 가볍게 들어주면 안 될까? 그럼 결과적으로 얘들아 구슬을 딱 던졌더니 다이아몬드로 바뀌었다 이 얘기야. 응? 돛을 부린 거야 돛을. 이해돼? 그 다음 3번 우연성을 극복하는 장치로 암시와 복선이 많이 사용하는데요. 특히 꿈을 많이 이용합니다. 신봉사는 철도 모르고 여러분 철을 모르네요. 그죠? 철을 몰라요. FE를 모르네요. 큰일 나요. 얘들아 화학기호로 철이 F인 건 알지? 그럼 좀 웃어줘야 되는 거 아니니? 내가 알기로 고등학교 1학년 이제부터 문과와 이과가 구분이 없어서 공통과학을 모두 배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니? 그러면 FE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 화학 원소기호 중에 CU는 뭐니? 그렇지. 그걸 또 어떤 새끼들은 편의점이라고 부르는 새끼들이 있어요. CU 편의점.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정도는 알아야죠. 알겠지? 어디까지 간 거야? CU 어게인까지 본 거야? 맞아. CU는 CU 어게인에서 줄임말이야. CU는 CU 어게인을 줄여 쓴 말이야. 그게 편의점 있잖아. 편의점 그 CU가 CU 어게인을 줄여서 그렇게 쓴 거야. 오, 야, 어떻게 알았어 그것도? 대단한데?
엉겹결에 얘기하는데 맞아버린 거야? 하여튼 그 얘기야. 뭔 얘기야? 아, 뭐 그거? 봐. 오늘은 반찬이 유난히 좋구나. 누구 집 제사 지냈느냐? 그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꿈 나오지. 부자가는 천륜이라 꿈에 미리 보여주는 바가 있었다. 아가 이상한 일이 있어. 간밤에 꿈을 꿨거든. 큰 수레를 타고 가더라. 수레가라는 것은 귀한 사람이 타는 건데 우리 집에 무슨 좋은 일 있을란가 봐. 장수상택에서 가마 태워 갈란가 봐. 심청은 저 죽을 꿈인 줄 알고 둘러대기를 그 꿈이 참 좋네요 얘기했다고. 근데 알고 보니까 신봉사 딸이 아니라 누구 딸이야? 용왕 딸이었다. 이게 수능에 나왔다고. 용궁에 갔는데 자기가 그 용왕 딸인 거야. 그 나머지 애들이 다 내 시녀였던 거야. 엄청 웃기는 소식 그렇게 나와. 애들이 깜짝 놀라는 거지. 일부러 인당수에 빠졌다는 둥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얘기 하는 거야. 하여튼 이렇게 나오는 거야. 꿈이 많이 해. 밑에 있는 갈등의 양상은 그냥 참고로 보든지 안 봐도 돼. 갈등은 내적 갈등, 외적 갈등이 있는데 이건 그냥 보면 되고. 4페이지 봐봐. 내용 정리를 좀 해놓고 가려고 하는 거야 얘들아. 자, 그 다음에 또 고전술의 개념어 중에서 문어체하고 극도로 미화된 표현 알아야 되는데, 문어체는 글을 쓸 때 쓰는 말을 문어체라고 하고 말을 할 때 쓰는 말은 뭐라고 할까? 구어체라고 해. 문어체하고 구어체는 따로 구분을 해야 되거든. 문어체의 대표적인 말이 왈이야, 왈. 이게 개소리가 아니라고 이게. 이해되지 얘들아? 말하기를 이런 거 공자, 왈. 그럼 그 개 이름이 공자야? 아니야. 공자, 말하기를 이렇게 하는 거야. 뭐뭐 하더라 이럴 때. 그 다음에 극도로 미화된 표현을 뭐라고 그럴까? 미화법이라고 불러. 그래서 고전술은 미화법이 참 많이 나와. 극도로 미화된 표현이라는 건 아름다운 걸 더 아름답게 표현하는 거. 오케이? 한번 물어보자. 예를 들어보자. 남자를 예쁘게 표현하면 뭐라고 불러? 꽃미남이라고 하잖아. 이것도 미화법이야. 응? 아이고 저 사람 참 미남이네 이러잖아. 근데 미남을 더 아름답게 표현해봐. 꽃미남. 내 말 이해돼 얘들아? 자 그럼 물어보자 얘들아. 변소 뭐라고 불러야 돼? 화장실 또는 해우소 이렇게 표현하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똥 누러 갑니다. 이거 좀 저속한 표현이야. 변 보러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나 가끔 가다가 재수생 새끼들 어디가 똥 때리고 올게요. 그러는데 똥을 왜 때려? 똥이 무슨 죄를 졌어? 때려 막 이렇게 나오면 똥 때려! 얼마나 아프겠어 똥이. 자꾸 똥 얘기해서 미안해. 니네들이 똥 얘기를 제일 좋아해. 누가 내 얼굴에 똥 쌌어? 그 있지 동화책. 머리에. 그러니까 머리에. 얼굴 말고 머리에. 얼굴에 쓰면 안 돼. 똥 얼굴에다 써야지. 하여튼 그런 거야. 변소라고 불러도 해우소라고 해도 똥 때리고 이러면 안 돼요. 알겠죠? 똥 때리면 똥이 아파요. 알겠죠? 똥 때리지 말고. 변 보러 갑니다. 이렇게. 근심을 풀러 갑니다. 이렇게. 비우러 가지요. 이렇게. 이런 걸 미화법이라고 불러. 자, 그 다음에 일상적인 구어체와 한문투가 혼재되어 있다는 거, 일상적인 말투들이 쓰인다는 얘기고요. 운문체가 많이 나와. 이게 왜 운문체가 많이 나오냐면, 쌤 봐봐 얘들아. 어떤 친구 물어보던데 시조의 형식을 그대로 빌려서 길게 쓴 걸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 가사. 그렇지. 오케이 말이. 그래서 가사에서 제일 나오는 게 몇 음보? 4음보. 그래서 3사조나 4사조 많이 나온다 그랬잖아. 근데 왜 고전 소설에도 이렇게 운문체가 많이 나오냐면 판소리계 소설이라고 해서 말로 구전이 되다가 나중에 문자로 정착된 소설들이 많아. 그럼 판소리계 소설은 말로 구전이 돼야 되니까 일단 리듬감을 타고 전달이 돼야 훨씬 더 오래 기억에 남겠지. 그래서 운문체로 전달이 많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오른쪽 봐봐. 그게 운문체가 춘향전이거든. 얼씨구나 좋을시고 어사난군 좋을시고 남원읍 내 추절 들어 떨어지게 되었더니 객사의 봄이 들어 이와 춘풍 날 살린다. 꿈이야 생시야 꿈을 깰까 염려로다. 이렇게 읽으면 내용이 쑥 들어와. 근데 이거를 아무 느낌 없이 얼씨구나 좋을시고 어사난군 좋을시고 남원읍 들어오네 이것도. 어쨌든 이렇게 끊어서 읽는 게 좋아. 그래서 얼씨구나 좋으시고 사난군 좋으시고 몇 음보? 4음보. 글자 수 세봐. 싸 맞습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운문체가 많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그 다음 장면극대화 별표칩니다. 선생님이 좀 전에 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말로 구전되다가 문자로 정착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랬지.
그러다 보니까 얘들아 쌤 봐봐. 나처럼 이야기꾼들이 이야기를 전달을 할 때 재밌는 부분들은 거기다가 이야기를 자꾸 덧붙인다고. 원래 없는 이야기를 덧붙인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건우는 건장한 남자였다. 요것만 전달을 하면 되는데 건우를 재밌게 표현하려고 건우는 건장한 남자였다가 또 수식하는 말을 붙이는 거야. 건우는 얼굴도 까맣고 건우는 팔뚝도 까맣고 건우는 다리도 까맣고 이렇게 배꼽도 까맣고 겨털도 까맣고 막 이렇게 계속 나열을 하는 거야. 그럼 나열을 하니까 건우가 건강한 모습을 표현하는 묘사된 부분이 길어져 짧아져. 길어지지. 이걸 뭐라고 불러? 장면 극대화. 한마디로 건우는 까맣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 건우는 까맣다. 안 돼. 얘들아. 까만 건 절대 얘들아 흉이 아니야? 남자가 좀 건강한 미가 있어야지. 물어볼까? 이소라, 너는 까마잡잡한 건강한 남자가 좋아? 얼굴 하얘가지고 내일 뒤질 것 같은 새끼가 좋아? 누가 좋아? 그럼 봐봐. 까만 게 좋다니까. 까만 거. 건강한 게 좋은 거예요. 그럼 누구나 다 그래. 대한민국 여자들은 건강미를 가진 남자를 좋아해요. 그럼 이소리가 봤을 때 선생님 좀 건강미가 있는 것 같아? 좀 지성미가 있는 것 같아? 선생님 건강미, 지성미 중에 굳이 어렵겠지만 굳이 선택한다면 어디를 선택하고 싶어? 건강미, 지성미? 응? 자, 건강미, 어떤 거? 하여튼 그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무슨 얘기 할까? 선생님 지성미가 좀 있어 보여? 고마워. 개뿔도 아는 것도 없는데 아는 척 하는 거야. 자,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 장면? 극대화. 얘들아, 니네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야. 알겠지? 건우가 우리한테 희생해 준 거야. 하여튼 장문각대 한번 봐봐. 오른쪽 지문 볼게. 놀부 심사 몰짝 시면 조상난데 춤추기 불붙은데 부채질 해산한데 개잡기 장에 가면 엉매흥정 집에서는 몹쓸 노릇 우는 아이 볼기치기 갓난아이 똥 먹이기 무죄한 놈 뺨치기. 그럼 얘들아 놀부가 지금 나쁜 짓 하고 있는 거야? 좋은 짓 하고 있는 거야? 나쁜 짓 하고 있지. 근데 실제로 이렇게 길었을까? 처음엔 좀 짧았을까? 짧은데 계속 첨가가 된 거야. 그래서 길어졌다고. 이해돼 얘들아? 이걸 뭐라 그래? 장면 극대화. 건우 생각하면 돼. 건우는 까맣다. 이것만 나오면 되는데 건우는 까맣네. 겨털도 까맣고 머리도 까맣고 다리도 까맣고 무릎도 까맣고 발가락도 까맣네. 이렇게 이해되지? 어떤 느낌인지 이해돼? 그래서 건강하다고. 자 그럼 그 밑에 써봐. 써 있네. 그래서 장면극대화는 과장법이 많고 열거가 많고 반복이 많아요. 알겠죠? 그리고 얘들 하나가 없는데 거기다 리듬감이라고 하나 더 써놓자. 리듬감. 그래서 장면극대화는 리듬감을 줘.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해되죠 여러분? 이거 정말 많이 나옵니다. 자 그다음 춘향전이 여러분들 작품에 나오는 사람들 잘 보세요. 언어유희. 그죠? 말장난이죠 말장난. 말장난. 아까 내가 선생님이 우리 새벽이 데리고 언어유희 했었죠? 우리 새벽이는 새벽에 공부해야 되는데 새벽이를 밤에 부르니까 새벽이가 얼굴이 안 좋구나 이랬잖아. 그래서 같은 사람이야 다른 거야? 다르지. 이렇게 비슷한 말 가지고 말장난 치는 걸 뭐라 그래? 언어유희. 서방인지 남방인지 거리나라 내려왔다. 그럼 서방하고 남방하고 서자하고 남자하고 서로 가지고 뭐야? 장난치는 거야. 시집살이 노래에 보면 이런 대목 나오지. 형님 온다 형님 온다 분고개로 형님 온다 형님 사촌 형님 시집살이 어떻대까 이에 그 말 마라 시집살이 개집살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시집살이를 뭘로 바꿨어? 개집으로 바꿨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장난 치는 거. 내 말 이해돼요 여러분? 오케이. 봉산탈춤이라고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죠? 양반 나오신다 양반이라 하니까 노론소론 호조병조 옥정성을 나지 대신 되로제상 양반인지를 알지 마세요. 개잘된 양자에 개자리만 반자 쓰는 양반 나오신다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 얘들아 뭐 이렇게 화가 난 거야 도대체? 우리 예성이도 그렇고 화가 다 많이 났어. 지금 엄청났어. 니네 지금 얼굴에 화가 지금 엄청나 지금. 그리고 얘들아 선생님 너희들 그 콘테스트 참석한 친구들 너무 고맙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사정이나 또는 콘테스트 참석 안 한 친구들도 그렇게 마음 쓰고 있는 거 선생님도 알아.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해. 선생님 교재를 그렇게 아낀다면서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해. 그래서 사물하면서 절대 안 꺼낸다는 소리를 들었어. 이게 없어질까 봐.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다들 열심히 공부하면 되니까. 뭐 얘기하다가 언어유희. 알았지? 언어유희 옆에다 썼구나. 해학적인 표현. 됐지? 그 다음 의성어 의태어 많이 씁니다. 의성어 의태어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음성상징어. 그렇지. 편집자적 논평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작가개입. 이게 그 작가개입이야. 이 작가개입 이해 한번 볼까? 한참이니 즐길 적에 춘향모가 들어와서 가없이 즐겨하는 말을 어찌다?
설하하랴. 뭐 한다 못한다? 못한다고. 맞습니까 여러분? 무슨 개입이야 이거? 작가 개입이야. 이것도 작가 개입이야. 그러니까 서술자의 목소리라고 이게. 그 다음 봐봐. 춘향의 높은 절개 광채 있게 되었으니 어찌하니 좋을성가. 좋단 얘기야. 이해됩니까? 무슨 법이야? 서리법이지. 무슨 개입이야? 작가 개입이야. 그래서 서술자가 서술하는 대목에 서리법이 쓰이면 일단 작가 개입일 가능성이 90% 이상이라고 보면 돼. 선생님은 안 되는 경우를 거의 못 봤어. 거의 대부분 이렇게 만들어놔. 누가? 문제 내는 애들이. 이해되지? 그러니까 서리법 알아놓으면 정말 좋아. 됐나요? 네. 그다음 판소리 사설체에 맞추는 거동보소 이럴 때 쓰는 말인데 이거 가끔 나오는 거예요. 참고로 밑에 있는 말하기 방식은 그냥 읽으면 돼요. 생략. 자 뒤로 넘겨보세요. 자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춘향전 지문이 나오는데 오늘 요 지문까지 하고 갑시다. 괜찮나요? 네. 다음 주에 여러분 이거 잊어먹으실 것 같으면 프린트 위에다 이름 써가지고 반납하고 가세요. 다시 복사해달라고 하면 아주 슬퍼요. 아시겠죠? 꼭 가지고 와라 이런 얘기야. 알겠지?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날 뭐 가지고 옵니까? 교과서와 자습서. 목요일 금요일 와서 열심히 열공 내신 열공 됐나요? 네. 토요일날 뭐 갖고 옵니까? 학원 교재와 프린트 앤 자습서. 뭐는? 미래에는. 맞죠 여러분? 오케이. 그리고 7시 반까지 수업 듣고 미래에는 남고 나머지는 귀가. 됐죠? 그 대신 빨리 귀가한 친구들은 선생님하고 같이 못 있었으니까 아쉽죠? 그러니까 일요일날 오세요. 아시겠죠? 일요일날 5시에 누구? 창비. 맞죠? 7시에 누구? 비상. 알겠죠? 우리 윤채는 목요일. 그렇지. 허리 펴고 앉아야지. 예쁘면 다야. 자 이제 춘향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망금 같은 너를 만나 백년해로 하자 했더니 왜 이렇게 했는지 알겠지? 모르겠어. 좀 전에 얘들아 운문체라고 내가 얘기해줬잖아. 리듬 타고 읽으면 쉽다니까. 망금 같은 너를 만나 백년해로 하자더니 금일 이별 어이하리. 이별한다는 얘기야. 너를 두고 어이 가잔 말이냐. 나는 아마도 못 살겠다. 내 마음은 어르신네 공조참에 승진 말고 이 곡을 풍언만 하신다면 이런 이별 없을 것을 생눈 나올 일을 당하니 이를 어이한단 말인고. 선생님 보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전수해 드릴 게 있어서 요걸 읽어 드린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거기 보면 풍언이라는 말 나오죠. 맞습니까 여러분? 또 공조참이라는 말 나오죠. 맞습니까 여러분? 선생님 보세요. 고전소설을 읽다 보면 잘 들어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서 맨 마지막에 가르쳐주는 거야. 읽다 보면 모르는 단어가 분명히 존재해. 알겠지 얘들아? 이걸 완벽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 뭘까? 쌩 까는 거야. 명심해야 돼. 뭐 하라고? 쌩 까라고. 잘 봐. 출제자가 문제를 낼 때는 이건 내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얘들아. 출제자가 문제를 낼 때는 어떤 교과서에서 어떤 작품을 배웠는지 모르지. 맞아 안 맞아? 그러면 문제를 낼 때 A 교과서에서 나오고 B 교과서에서는 안 나와. 근데 A 지문이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지. 쉽게 말하면 너희들은 모르는 단어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 그럼 그 단어에 주석이 안 달려 있어. 즉 꽃표시가 없어. 그럼 이 말은 뭐냐면 문제를 풀 때 이 단어는 필요가 없다는 거야. 쌩 까는 거야. 그럼 이제 쌩 깔 때 그냥 쌩 까면 그렇잖아. 그래서 이제 선생님 봐. 이제부터 뭐로 바꾼다? 어로 바꾼다. 어. 이 어가 쌩 까는 거야. 알겠지? 쌩 까는 언어를 우리 이제부터 어라고 한다. 알겠지? 자, 첫 번째 줄부터 읽어볼게. 백년해로 하자더니 이별하리. 나 못 살겠다. 어이한단 말이고. 얘들아 좀 과장되게 한 거야. 좀 과장되게 한 거야. 이렇게 너무 쌩까면 안 돼. 너무 쌩깠지 지금. 근데 일부러 이렇게 쌩깐 거야.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 봐봐. 고전소설은 대사가 길다 그랬어 짧다 그랬어? 길다 그랬지. 근데 길다 하는데 하고 싶은 말은 딱 한마디지. 맞아 안 맞아? 똑같아. 지금 대사 치고 있는데 이렇게 긴 대사 속엔 하고 싶은 말은 하나라고. 그 포인트를 잡으면 되는 거야 읽을 때. 이해돼? 귀신이 장난치고 조물주가 시기하니 누구를 탓하겠냐마는 속절없이 춘향이를 어찌할 수 없네. 내 말이 다 못될 말이니 아무튼 잘 있거라. 무슨 말 한 거야? 잘 있으라고. 여태까지 그 얘기한 거야. 그럼 다 쌩가면 어떻게 돼? 잘 있거라.
무슨 얘기한 거야? 잘 있으라고.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제부터 쌩 까는 걸 뭘로 바꾼다고 민준아? 어로 바꾼다고. 이제 우리 민준이가 대표로 이제 어로 읽어보도록. 어로. 우리 민준이가 어로 읽는 거 봐. 얼마나 잘 읽나? 춘향이 대답하되 읽어. 춘향이 대답하되 읽어. 해야지. 시작. 아니. 계속 읽어. 계속 읽어. 소리 크게. 계속해. 계속해. 그리고 날 죽이고 가오. 자, 무슨 얘기한 거야? 날 죽이고 가라고. 아니 얘들아,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우리 건우 다음에 시켜줄게. 졸라 아쉬운 눈빛으로. 나도 하고 싶다. 나도 잘하는데 이러고 있네. 선생님 다음에 시켜줄게. 민준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근데 진짜 얘들아, 내가 높아심 얘기하는데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돼. 소들 만나면 선생님 어만 마음 내고 잘 있거라. 날 죽이고 가오. 이렇게 읽으면 큰일 나. 그러니까 내가 뭘 말하고 싶어 하는지 포인트 잡았어? 모르는 단어 신경 쓰지 말라고. 그렇지. 모르는 단어 때문에 고전소설이 막히면 전체 이야기의 흐름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야기 흐름 잡는 게 중요한 거지 단어 하나하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야, 고전소설은. 이해됐어?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들은 선생님이 옛날에 고전시가 어휘 정리해줬잖아. 준 거 있지? 벌써 똑똑한애 없어졌어? 똑똑한애 가버렸어 그게? 그 어휘 정리한 거 또 줄 거야. 계속 아주 똥구멍 찢어질 때까지 줄 거야 내가. 그러니까 하여튼 그거 똥뚜껑에 가지고 간다며. 아주 그냥 그거 똥구멍 찢어질 때까지 줄 거야 계속. 어찌됐건 아이고 무슨 얘기 하려고 허리가 아프냐, 무슨 얘기 할까, 똥 마려서 허리가 아픈 거냐, 왜 이렇게 허리가 아프냐, 그거 무슨 얘기 하려고 이렇게 된 거야? 야 오늘 너희들 진짜 각인 됐겠다. 이게 머릿속에 확 남지. 엄마가 오늘 묻겠지? 예성아 오늘 구원 선생님이 뭐 가르쳐 주셨니? 그럼 엄마가 전화하시겠지. 우리 아들한테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고. 예성아 절대 그러면 안 돼. 근데 고전소설은 내용 파악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농담 아니고 진담. 알았지? 자 그럼 A 부분에서 뭐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아무튼 잘 있거라. 그 춘향이 대답하되부터 제대로 읽어볼게. 우리 당초 광안루에 만날 적에 내가 먼저 도련님더러 살자 했소. 도련님이 먼저 나에게 하신 말씀 다 잊어 계시오. 이런 일이 있겠기로 처음부터 마다하지 아니하였소. 우리가 그때 맺은 금석 같은 약속 오늘은 다 허사로세. 이리에서 분명 못 가겠소. 못 데려가겠소. 진정 못 데려가겠소. 떠보려고 이리하시오. 끝내 아니 데려가시오 가시려 하오. 청 쪼꼬파이.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고. 막 생각이 나는 거야. 막 애드립이 막 생각이 나. 나는 개그 마왕 뭐 이러면서 정 알잖아. 정 쪼꼬파이. 정을 나누어요 이러잖아. 요새 그런 광고 안 나와? 끝난 지 오래됐어? 정 아니 데려가실 터면 날 죽이고 가오. 결과적으로 춘향이가 지금 이몽룡이 원망하는 거지. 야 이 새끼야 나랑 지금 사귀자고 할 때는 언제고 도망가냐 이런 얘기잖아. 야 근데 성춘향하고 이몽룡 내가 나이 얘기해줬니? 얘네 중딩이야 중딩. 이몽룡이 16살, 성춘향이가 15살이라고. 광안루에서 성춘향이가 그네를 탑니다. 뭘 입고? 그렇지. 설마 뭐 이렇게 뭐 타이즈 뭐 이런 거 입었겠니? 조선시대인데. 치마를 입고 그네를 타요 아가씨들. 16살 이몽룡의 피 끓는 젊은이가 15살 아리따운 춘향이의 치마 입고 그네 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광안루에서. 누가 꼬신 거야? 내가 볼 땐 춘향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어랑 이 어는 다른 거야. 왜 이렇게 좋아해? 그러니까 왜 이렇게 좋아해? 무슨 생각하는 거야? 넘어질까 봐 걱정했다 이 말이야 내 말은. 그리고 나서 이제 이몽룡이가 딱 가가지고 춘향이한테 그러지. 낭자 처음 보나만 내 말 한번 걸면 안 되겠어. 그러니까 춘향이가 뭐라 그래? 처음 본 도련님이 왜 개수작이세요?
그러면서 뒤로 탁 도망가면서 뭐라 그래? 우리 집에 놀러 오든가? 그리고 집에 딱 가죠. 그러니까 이몽룡이 그날 밤 성춘향의 집에 찾아갑니다. 왜죠? 성춘향의 집이 뭐였죠? 술집이었죠. 엄마가 기생이었잖아. 그래서 거기 가서 춘향이 있는가? 그래서 그날 밤 만나 첫날 밤을 치릅니다. 그날 밤 만나 첫날 밤을 치릅니다. 아니 얘들아 이상한 소리가 아니야. 그때 불렀던 노래가 뭡니까? 사랑가죠.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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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이야. 어와둥둥 내 사랑. 이리 보아도 내 사랑. 우리 은교 뒤에서 춤추네요. 얼쑤 이렇게 해서 춤추고 있어요. 은교는 이렇게 가락을 탈 줄 아는 거야. 그 사랑가를 부르는 거야. 아니 근데 얘들아 옛날 15살과 지금 15살을 같다고 보면 안 돼. 니네가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뭐 할까? 이미 결혼했어. 이미 결혼해서 애 낳은 거야. 근데 선생님이 볼 때는 그 옛날 조선시대의 그 결혼 문화 있잖아. 그게 원래는 그 인간의 발육 정도로 봤을 때는 그게 맞대. 그리고 여자가 연상이었어? 남자가 연상이었어? 여자가 연상이었어. 여자가 더 나이가 많았어 원래. 여자가 남자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았어. 그리고 보면 그 생명 보면 생명이 뭐야? 생명이 뭐야? 목숨을 보면 남자가 좀 일찍 죽잖아. 여자가 좀 더 오래 살고. 근데 그건 맞는 것 같아. 여자들은 좀 몸을 좀 아끼고 남자들은 몸을 함부로 하잖아. 그지? 하여튼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면 남자들은 평균 저거 생명선이란다. 뭐지 그거? 평균 수명. 그게 기억이 안 나가지고. 평균 수명이 70살이면 여자는 한 75세 이렇게 한 5살 정도 높다고. 그러니까 남자하고 여자하고 나이 차이가 그래서 그렇게 난 것도 있어. 하여튼 그런 거야. 이게 춘향전이 그런 거야. 재미있는 얘기도 좀 해줘야 너희들이 집중할 거 아니야. 노래도 좀 불러주고 그러는 거야. 하나 더 불러줘. 쑥대머리 이렇게 한번 해줘. 그 다음 읽을게. 가도 돼? 우리 지원이 출발 한번 해주세요. 영어로 해주세요. 저 노인네가 별걸 다 시킨다 이러면서 웃는 거야? 자, 그렇지 않으면 광활로에서 날 홀이려고 명문 써준 것이 있으니 소지지어 가지고 본관 언님께 이 사연을 하소연하겠소. 쉽게 말하면 나 꼬시려고 쓴 문장이 있다. 이거 가지고 누구한테? 원님한테 가가지고 이거 쓴 놈 이놈 좀 잡아달라고 하겠다. 원님이 만일 당신의 귀공자 편을 들어 패소시키시면 순사또께 소장을 올린다는 얘기는 재판 걸겠다 이 얘기야. 재판 걸겠다는 거야. 지금 춘향이 너 이런 춘향이 봤어? 이몽룡이가 나 이제 갈 거야. 나 한양 가니까 잘 있어. 그랬더니 이 춘향이가 뭐라고 하는 거야? 뭐라고? 야, 네가 날 꼬셔놓고 간다고? 오케이. 너 나 꼬시려고 썼던 연애 편지 내가 갖고 있거든. 요거 갖고 내가 이제 뭐 하냐면 재판 걸 거야 너. 내가 재판 걸었는데 지방법원에서 나 만약에 패소하지? 그럼 그 다음에 뭐로 가? 대법원 고등법원 갈 거야. 고등법원 가 패소하지? 그럼 어디가? 대법원. 대법원 가 패소해? 그 헌법재판소. 나 계속 가가지고 너 반드시 끝장내고 말 거야. 요 얘기하는 거야 지금. 니네 춘향에서 이런 거 본 적 있어? 이게 수능이야. 이게 2018년 9월달 고등학교 3학년 문제예요. 평가원 모의고사. 이해되더라? 지금 뒤에 3학년 거 풀고 있는 거야. 그 분위기가 싸해. 이렇게 있잖아. 이런 얘기를 싹 해주자. 그럼 애들이 뭐 이런 감탄사를 부리거나 좋아하거나 웃거나 이러거든. 싸해. 그러면서 어떤 소리가 자꾸 내 귀에 들리냐면 어쩌라고 어쩌라고 이런 소리가 자꾸 귀에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 그래서 긴장되고 그래. 건우 까맣단 얘기나 해야 웃지 뭐. 그 나머지 웃지도 않아. 자, 우리 건우 고생했어. 오늘 살신성인 했어. 살신성인이 뭐야? 네? 살신성인이 무슨 뜻이야, 건우야? 살신성인. 성인을 죽인다.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한다. 이럴 때 살신성인의 정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여튼 읽어봅니다.
그러지 않으면 광활로에서 나를 홀인다는 게 꼬신다는 거야. 꼬시려고 명문을 써준 것이 있으니 소지를 지어가지고 봉관원님께 이 사연을 하선하겠어. 원님이 만일 당신 편을 들어 패소시키시고 그 소지를 덧붙여 다시 글을 지어 전주 가명에 올라가서 순사또께 올리겠소. 도련님이 양반이기에 편지 한 잔만 붙이면 순사또도 같은 양반이라. 또 나를 패소시키면 그 글을 덧붙여 한양 안에 들어가 형조와 한성부와 비변사까지 올리면 도련님은 사대부라 여기저기 청탁하여 또다시 송사에 지게 하겠지요. 그러면 그 판결문을 모두 덧보태어 똘똘 말아 품에 품고 팔만장한 억만가오마다 걸식하며 다니면서 돈 한 푼씩 빌어 얻어 동의전에 들어가 파리 뚜껑 하나 사고 지전으로 들어가 장지 한 장 사서 거기에다 업문으로 상원 쓸 때 마음속에 먹은 뜻을 자세히 적어 2월이나 8월이나 동교로나 서교로나 임금님이 능을 거동하실 때. 이해돼? 그러니까 법원에서 안 돼? 그럼 나 임금 만날 거야. 거동하실 때 문 밖으로 내달아 백성의 무리 속에 섞여 있다가 오랜만에 한번 할게요. 임금님이 가마나 마리에 당당히 지나가실 때 왈칵 뛰어 내달아서 바리 뚜껑 손에 들고 높이 들어 땡땡하고 3번만 쳐서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하오리다 애구애구 서른지고. 니네가 알던 춘향이가 아니죠. 날 두고 가? 오케이. 소송. 지방법원 패소? 오케이. 고등법원 패소? 오케이. 대법원 패소? 오케이. 언제? 이제 이해돼? 이렇게 가겠다는 거야. 그것도 아니 되거든 애쓰느라 마느라고 조치하다 죽은 후에 넋이라도 삼수갑선 험한 곳에 날아다니는 뭐가 되어서? 제비가 되어서. 얘들아 이거 딱 나온 순간에 뭐랑 연결되기 좋니? 미인곡. 그렇지. 그게 떠오르면 좋지. 차라리 시어디어 나골이나 되어 있어 님 계신 창안에 번듯이 비추리라. 기억나? 그러니까 감녀가 뭐래? 각시님 다른커녕 부중기나 되세요 이러잖아. 아이고 어렵다. 이해돼? 그거랑 연결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렇게 다 연결시켜 버리는 거야. 그냥 이렇게. 오케이. SK. 제비가 되어 도련님 계신 처마 밑에 집을 지어 밤이 되면 집으로 들어가는 채하고 도련님의 품으로 들어가 볼까. 이별말이 웬 말이오. 이별 안 하겠다는 거야. 이별이란 두 글자를 만든 사람 나와 100년 왼수로다. 진시황이 분서할 때. 얘들아 분서가 뭔지 알지? 불 지른 거야. 그래서 얘들아 진시황이 학자들 다 태워 죽였잖아. 책 다 태웠잖아. 그걸 뭐라 그래? 분서? 갱유. 그렇지. 어이구. 이별 두 글자를 잊었던가. 그러니까 진시황이 태울 때 목까지 태웠어야 되는데 이별이라는 글자도 태웠어야 돼. 이 새끼 안 태웠어. 개새끼. 진시황 미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때 불살랐으면 이별이 있을 소냐. 얘들아 있을 소냐 나왔다. 소냐. 무슨 법? 서리법. 무슨 게임? 큰일 나는 거야. 근데 그거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야 지금. 그거 얘기해 줘. 서리법까지는 맞아. 근데 얘들아 물어볼게. 이거 서술자의 목소리야 대화야? 이거 대화야. 대화 속에 나오는 서리법은 절대 작가 개입이 될 수 없다. 알겠니? 이거 헷갈리면 안 된다. 알겠지 얘들아? 지금 이거 춘향이 대사야. 춘향이 대사. 작가 개입은 서술자의 목소리가 들어가야 돼. 내 말 이해되지? 소냐, 야, 러시아 여자 같은 이름 있지? 소냐 이런 거. 소냐, 소냐 이런 애들 있어. 러시아 같은 여자애들. 러시아 이름 같지 않니? 이런 애들 나오면 이건 서리법이야. 알겠지? 그러나 이건 대사이기 때문에 뭐가 아니다? 작가 개입이 아닙니다. 이별이 있을 소냐. 남은 절대 전하장사 항우에게 주어 힘껏 둘러매어 이별 두 글자 깨치고 싶네. 얘들아 항우 알지? 항우가 어디에 나온 애가 항우야? 한지. 초나라와 한나라가 싸울 때 항우랑 싸운 애가 누구야? 한우는 우리가 먹고 싶은 거고 한우 말고 항우랑 싸운 애가 누구야? 유방이잖아. 유방하고 항우하고 싸워가지고 유방이 이기고 항우가 죽은 거죠. 그래서 항우가 그 누구야? 여친이 이름이 뭐지? 항우 여친이 누구야?
아 갑자기 생각나네. 그래가지고 둘이 이렇게 노래 부르잖아. 이렇게 위웅 이렇게 하면서 얼굴 하얗게 분장하고 하는 게 뭐야 그거. 아유 근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아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거 있어. 미안해 기억이 안 나니까 넘어갈게. 항우에게 주어서 두 글자를 깨치고 옥황년에 솟아올라 억울함을 호소하여 벼락을 담당하는 상자여 되어 내려와 이별 두 글자를 깨치고 싶네. 결과적으로 님하고 뭐하고 싶지 않다? 이별하고 싶지 않아요. 얘들아 지금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뭐 알려주고 싶어서 이 지문 읽었는지 알겠어? 중간중간 모르는 단어가 분명히 존재할 수 있고 선생님이 좀 전에 진시황 얘기하고 항우 얘기했잖아. 근데 사실은 진시황이나 항우 얘기를 모르는 사람도 있을까 없을까? 있지. 쌩 까면 되는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이별이라는 글자를 뭐 하고 싶다는 거야? 없애고 싶다. 얘들아 진시황어 항우만 빼고 한번 다시 읽어볼게. 한 번만 맨 마지막 단락 봐봐. 이별이란 두 글자를 만든 두 사람 나와 백년 원수로다. 오 이별 두 글자를 깨치고 싶네.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과장되게 읽을 필요는 없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한테 단어의 뜻을 묻는 게 고전수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느낌 오세요? 오케이. 얘들아 쉬는 저거 프린트는 가져가서 선생님 봐봐. 이제 끝낼게. 선생님 봐봐. 아니 끝난 거 아니고 프린트는 가져가서 학교 가잖아. 심심할 때 있지. 심심할 때 이거 지문 한번 안 심심해? 그럴 리가요 선생님. 절대 심심하지 않아요. 그러지 말고 쉬는 시간에 심심할 때 지문 한번 쭉 한번 이렇게 쌩까면서 읽어봐. 알았지? 그리고 친구들한테 가르쳐주고 야 나 잘 읽나 봐봐. 오 친구가 멀어져요. 알겠지? 공부하기 좋아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